4분의 1 세포 분열에서 저번 시간에 했는 거에서 염색체만 한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염색체는 무엇입니까? 하고 나와요. 그러면 통과에도 연결되니까 염색체라는 녀석은 가장 중요한 게 유전물질을 저장하고 있는 DNA와 누구로 구성되어 있다? 단백질. 이 단백질의 이름이 히스톤이에요. 히스톤. 단백질로 뭐 되어 있다?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게 염색체이고, 염색체는 중학교 3학년 때는 세포가 분열할 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뭐가? 세포가 분열할 때. 분열 시 막대나 무슨 모양으로 나타나요? 막대나 끝모양. 막대나 끝모양으로 나타나서 염색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고 보면 염색체는 같은 수의 염색체를 가진다고 해서 같은 종이 아니에요. 같은 종은 같은 수의 염색체를 가지지만, 그래서 세포 분열 시에 막대나 끝모양으로 나타나는 염색체는 염색체 수가 같다고. 수가 같아도 뭐다? 다른 종입니다. 다른 종. 왜요? 2N = 24개인데 염색체 수는 같은데 하나는 벼가 되고 하나는 토마토가 되고 하나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소나무가 될 수 있어요. 소나무. 염색체 수가 2N = 몇 개입니까? 48개 같은데 하나는 감자가 되고 하나는 뭐가 된다? 고릴라가 될 수 있어요. 고릴라. 그래서 염색체 수가 같아도 다른 종입니다. 왜요? 염색체에 무엇입니까? 들어있는 유전 정보나 염색체의 모양과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같은 종 사람입니다. 같은 종은 염색체 수가 같습니다. 수가 같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2N = 46개, 23쌍. 그래서 염색체 수가 많다고 고등한 거고 작다고 하등한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과 식물 염색체 수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거 기억하시면서요. 막대나 끝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요 염색체에서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준 염색체가 이렇게 있어요. 부가 준 염색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모가 준 염색체가 이렇게 있어요. 자, 모양과 크기가 같아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 이것을 뭐라고 한다? 상동염색체라고 해요. 상동염색체. 그래서 중3 때는 상동염색체는 아빠하고 엄마가 주는데 같은 위치에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서로 다른 형질을 줘요. 예를 들어서 아빠는 무엇을 줍니까? 하면 쌍꺼풀 유전자를 줘요. 쌍꺼풀 유전자를 주는데 엄마는 뭘 준다? 외꺼풀을 줘요. 자, 그럼 똑같은 위치예요. 똑같은 위치에서 유전 정보가 얘는 쌍꺼풀이에요. 쌍꺼풀 유전자를 주고 얘는 무슨 유전자를 준다? 외꺼풀 유전자를 줘요. 외꺼풀, 쌍꺼풀. 자, 그러면 쌍꺼풀 유전자를 주는 아빠와 외꺼풀 유전자를 주는 엄마의 상동 염색체 무엇은 다르다? 유전 정보는 뭐하다? 다릅니다. 요거 먼저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요것을 뭐합니까?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에서 복제를 해요. 컨트롤 C, 컨트롤 V 복제합니다. 자, 그럼 아빠가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이렇게 복제를 해. 복제를 하면서 뭐다? 쌍꺼풀 유전자, 쌍꺼풀 유전자. 똑같아. 유전 정보가 똑같아. 그럼 요거는 뭐예요? 유전 정보가 똑같은 두 가닥. 요 두 가닥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염색 분체라고 해요. 염색 분체. 이 두 가닥은 염색 분체로 무엇이 동일해요? 유전 정보가 동일해요. 유전 정보가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엄마도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엄마 외꺼풀 줘요. 자, 그럼 요것도 뭐예요? 염색 분체예요. 염색 분체. 두 가닥. 자, 그러면 아빠 거 염색 분체, 엄마 거 염색 분체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2배로 늘리는 건 유전 물질이 2배가 되는 거지 유전자의 양이 2배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염색 분체 유전 정보가 동일한 이거 빨간색과 흰색은 무슨 염색체예요? 빨간색과 흰색은 상동 염색체야. 빨간색과 흰색은 무슨 염색체다? 상동 염색체가 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상동 염색체가 되는 거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똑같이 있는 빨간색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흰색, 얘들은 뭐가 된다? 염색 분체가 된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빨간색과 흰색이 하나하나 있어도 뭐예요? 상동 염색체.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사람은 EN 이꼴 46. 몇 쌍을 가진다? 23쌍을 가져요. 자, 요렇게 복제해가지고 오늘 분열하기 위해서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복제를 해도 염색체 수는 EN 이꼴 46. 몇 쌍이다? 23쌍입니다. 23쌍. 알겠죠? 그래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아빠하고 엄마하고 있을 때 염색 분체로 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유전 물질을 2배로 복제한다. 요렇게 되는 게 복제야. 요거하고 똑같은 걸 복제합니다. 요거하고 똑같은 걸 복제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원본에 CD가 있는데 내가 공CD를 넣어서 똑같은 노래를 하나 더 복제하는 거. 노래가 22곡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12곡, 12곡 들어있는 CD가 2장 되는 게 유전물질이 2배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됐죠? 개념 요렇게 해주십시오. 자, 그럼 요거를 이해하면서 이제 오늘 갑니다. 세포 분열에서 여러분하고 무엇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까? 하고 보면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체세포는 몸체자야. 우리 온몸 구석구석에서 일어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그럼 체세포는요. 처음 분열하는 모세포에서 딸세포로 분열할 때 체세포는 숫자가 변하면 안 돼요. 왜요? 오른손은 46개인데 왼손은 23개면 병신돼요. 알겠죠? 체세포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체세포 분열은 염색체 수가 무조건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왜? 오른쪽 코하고 왼쪽 코하고 체세포 분열할 때 세포 수가 뭐합니까? 똑같고 염색체 수도 똑같아야 애가 똑같이 생겨. 근데 얘는 46개인데 얘는 뭐예요? 45개 되면 코가 뭐가 되겠어요? 삐꾸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게 체세포예요. 그럼 두 번째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생식세포. 생식세포는 뭐합니까? 하면 우리가 유전, 나와 닮은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나의 생식기관에서 생식세포를 만드는 분열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아빠가 46개, 엄마가 46개 가지고 있어. 그런데 엄마, 아빠가 생식기관에서 염색체 수를 반으로 안 줄이고 정자가 46개, 난자가 46개 주면 아는 92개야. 그럼 걔는 인간이 아니에요. 됐죠? 그러면 보세요. 이 아이가 92개 있는 아이가 또 다르게 92개 있는 사람하고 결합하면 184개죠. 그럼 걔는 인간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자, 그럼 생식세포 분열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간의 염색체 수가 46개로 일정하라고 생식기관에서 수를 반으로 줄여서 해주는 분열이 뭐다? 생식세포 분열입니다. 그래서 수를 반으로 줄입니다 해서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감수 분열이라고 해요. 수가 줄어듭니다. 감수 분열. 됐죠? 자, 그럼 체세포 분열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하고 묻습니다. 장소. 체세포 분열, 우리 책 뒤에 있는 거 먼저 설명해요. 체세포에서 동물은 몸 전체에서 일어나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동물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하면 몸 전체. 몸 전체에서 일어나요. 동물은 체세포 분열이. 자, 그러면 생식세포는 동물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자, 동물은 생식세포 분열이 딱 일어나는 게 두 군데야. 남자는 정수에서 일어나요. 정수. 여자는 난소에서 일어나요. 난소. 생식기관에서 일어나. 다른 데서 안 일어나요. 다른 데서 일어나면 큰일 나요. 자, 그 다음에 식물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자, 식물은 체세포 분열을 하는데 식물은 몸 전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식물은 특정 부위에서 해줘요. 그래서 식물은 어디에서 합니까? 특정 부위. 키가 크거나 뿌리를 길게 자라게 해주는 생장점과 나이테, 식물이 아름드리로 굵게 자라게 해주는 형성층. 딱 두 군데에서 하는 거야. 식물은 특정 부위에서 하고 동물은 몸 전체에서 해줘요. 자, 그러면 동물은 생식기관인 정수와 난소에서 해주고 식물은, 그럼 식물의 생식기관이 어디예요? 하고 묻겠죠? 식물은 꽃밥. 이게 정수에 해당해요. 그리고 난소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미씨예요. 미씨. 자, 그럼 우리는 정소, 난소, 꽃밥, 미씨를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들을 합쳐서 생식기관이라고 해요. 생식기관. 그리고 생식기관이면서 이때는 생식기관에 있을 때는 염색체 수가 2n입니다. 그래서 46개야. 생식기관에 있을 때는 정소난소에 있을 때는 46개입니다. 몸 전체에 있을 때도 46개야. 46개. 자, 요렇게 생식기관이 있어요. 그럼 분열 장소가 여기야. 자, 그러면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을 하는데 분열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분열 횟수. 체세포는 모세포가 한 번 분열해서 2개의 딸세포를 만들어. 그래서 얘는 분열 횟수가 한 번 분열하면서 딸세포, 분열 횟수 결과 딸세포 수는 몇 개입니까? 2개를 만들어. 모세포에서 딸세포로 가. 그럼 생식세포는요, 어떻게 됩니까? 감기가 있고요. 감수 1분열이 있고 감수 2분열이 있어. 그럼 한 번 분열해서 2개 나오고 2개가 두 번째 분열해서 나오니까 총 2번 분열하면서 몇 개가 나온다? 4개가 나와요.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은 2회 분열해서 몇 개의 딸세포가 생깁니까? 4개가 생겨요. 4개. 4개가 생기는데 이때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에서 염색체 수는 그럼 어떻습니까? 염색체 수, 우리 인간을 예로 들어요. 사람은 몸 전체에서 체세포 분열을 할 때 염색체 수가 절대로 변하면 안 돼. 46개에서 46개로 그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체세포 분열은 염색체 수가 뭐합니까? 불변이다. 염색체 수가 불변입니다. 즉 2n에서 2n. 불변이에요. 변함없어요. 그런데 생식. 자, 정소에서 정자 만들고 난소에서 난자 만드는데 반드시 염색체 수가 46개, 46개면 애가 병신되니까 23개, 23개로 줄어야 돼요. 그래서 염색체 수가 뭐합니까?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뭐한다? 염색체 수가 2분의 1 또는 절반으로 뭐합니까? 감소. 어떻게 가요? 2n에서 n으로. 46개에서 23개로 가줍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염색체 수.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복제가 돼요.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복제가 돼요. 그럼 복제가 되어서 체세포 분열에서 얘가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딸세포로 나누어 들어가. 그러니까 유전 물질의 양, DNA 양이에요. DNA 양은 어떻게 됩니까? DNA 양, 유전 물질의 양. 유전 물질의 양이 뭔가 하면 이거야. 염색 분체의 수. 그럼 얘는 염색 분체가 2개 있고 2개 있었는데 딸세포가 되면 이렇게 바뀌어요. 한 개 한 개로 들어가요. 아, 염색 분체가 2개 있다가 염색 분체가 1개로 바뀌네요. 그래서 DNA 양이 어떻게 줄어들어요? 절반 줄어듭니다. 그럼 얘는요. 염색체 수가 어떻습니까? DNA 양이 이렇게 되어 있다가 접합을 해요. 이렇게 접합해서 4가닥이 2가닥이 되고 2가닥이 1가닥이 되니까 4가닥, 2가닥, 1가닥으로 가니까 DNA 양이 얼마로 줄어든다?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4분의 1. 요거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 무엇이? 감기. 감기의 횟수는? 감기의 횟수는 어때요? 체세포 분열이든 생식세포 분열이든 유전 물질을 2배로 복제하는 감기의 횟수는 1회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뭘 묻는가 하면 이 상동염색체가 붙어요. 상동염색체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염색체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가염색체라고 해요. 이가염색체. 자, 이가염색체를 뭐 합니까? 형성하니 안 하니 물어봐요. 이가염색체의 형성 여부를 물어봐요. 그럼 체세포 분열은 이가염색체 없어요. 상동염색체만 누구를 만든다? 이가염색체를 만들어요. 자, 그럼 이제 체세포 분열 결과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고 물어. 우리 인간과 같은 다세포 생물은 생장, 키가 자라요. 그리고 새살이 돋아나요. 재생. 그런데 단세포, 아메바 집신벌레는 하나가 2개로 나눠주면 2마리가 돼. 개체 수가 늘어나요. 아메바 집신벌레의 대장균은 1마리가 2마리 되고 2마리가 4마리 되니까 개체 수가 늘어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생식이 바로 뭐가 늘어난다? 개체 수. 개체 수가 늘어나는 걸 생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생식하고 조금 달라요. 됐죠? 자, 그러면
생식세포 분열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동물. 동물은 정자를 만들고 난자를 만들어요. 정자, 난자. 그럼 식물은 뭘 만들어요? 동물의 정자에 해당하는 게 꽃가루야. 봄에 날리는 꽃가루. 꽃가루가 식물의 정자야. 그러면 동물의 난자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난세포. 난세포.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정자, 난자, 꽃가루, 난세포를 생식세포라고 해요. 생식세포라고 얘의 염색체수는 뭡니까? N. 얘의 염색체수는 N. 그래서 인간으로 치면 46개, 23개. 그런데 인간으로 치면 얘는 46개, 얘도 46개. 염색체수는 불변입니다. 불변. 요렇게 해서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교재에서 몇 쪽을 펴주는가 하면 17쪽. 17쪽 펴주세요. 교재에서 17쪽 탐구를 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7쪽을 보면서 17쪽에다가 표시해요. 설명 들으면서. 됐죠? 17쪽에 있는 아이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체세포 분열을 준비하기 위해서 양파의 뿌리 끝을 가지고 와요. 자, 17쪽에 있는 탐구는 무엇이다? 체세포 분열 관찰이에요. 체세포 분열을 관찰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왔다? 양파의 뿌리 끝을 가지고 와요. 양파의 뿌리 끝부분. 자, 양파의 뿌리 끝부분을 준비해요. 자, 양파의 뿌리 끝부분을 준비하는 게 뭐다? 재료 준비야. 양파의 뿌리 끝부분을 준비하는 게 뭐예요? 재료 준비입니다. 그럼 왜 양파의 뿌리 끝부분을 준비합니까? 양파가 이렇게 있으면 뿌리 끝부분에 여기에 생장점이 있어. 여기에 생장점이 있고 그 다음 얘를 감싸고 있는 이 부분. 얘가 뿌리 골무야. 생장점을 보호하는 뿌리 골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장점이 있으니까 뿌리 끝부분을 이렇게 잘라와. 뿌리 끝부분을 잘라오는 게 재료 준비야. 재료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잘라왔을 때 이 생장점에서 어떤 분열이 일어나는지 보는데 그대로 멈춰야 돼. 생장점에서 일어나는 분열, 바로 체세포 분열이 그대로 멈춰야 되니까 1단계로 뭘 해준다? 고정을 해줘요. 뭐? 생장점의 체세포 분열을 그대로 멈추기 위해서. 그래서 고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책에다 적어주세요. 에탄올과 아세트산. 에탄올과 아세트산. 뭐? 3대1 혼합에 3대1로 섞은 것. 즉 소주 만드는 원료 3잔, 식초 만드는 원료 1잔 섞어서 양파의 뿌리 끝을 담궈서 하루 정도 두면 돼요. 그럼 고정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줄거주세요. 살아있는 상태로 뭐 하게 한다? 멈추게 한다. 그대로 멈춰라.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멈추게끔 고정을 시켜요. 자, 그럼 하루 정도 담가놓으면 생장점에서 있었던 세포 분열 아이들이 그대로 멈춰 있어요. 그대로 멈춰 있으면 이제 뭐 합니까? 하고는 두 번째, 이 뿌리가 이렇게 탄탄하게 되어 있어. 그럼 내가 관찰하려면 이렇게 펴야 되는데 얘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준다? 해리를 해요. 해리. 자, 그럼 여러분 줄거줍니다. 해리는 뭐라고? 55에서 60도씩 어디에 넣어준다? 묽은 염산. 묽은 염산에 넣어서 물중탕 해주는 거야. 한 10분 정도. 그러면 해리를 해주면 양파의 뿌리 끝부분이 뭐예요?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해리는 왜 합니까? 보면 조직을 줄거주세요. 부드럽게. 또는 뭐하게 하기 위해서 연하게. 부드럽게 연하게 하기 위해서 해리를 해요. 그 다음 해리를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하고 염색을 해요. 염색. 자, 동물 같으면 메틸렌 블루인데 식물이니까 아세트산 3인이나, 자, 이 책에 나와 있는 아세트산 3인이나 또는 다른 출판사의 아세트 올세인이 나와요. 둘 다 같은 거예요. 아세트산 카민이나 아세트 올세인 용액을 떨어뜨려요. 그럼 누구를 염색한다? 이거. 핵하고 염색체를 염색해요. 누구? 우리 세포를 봤을 때 핵막에 둘러싸여 있는 핵하고 누구를 염색하기 위해서 막대나 끝 모양의 염색체. 그래서 얘는 핵과 염색체를 뚜렷하게 뭐합니까? 염색. 이렇게 염색하는 거 관찰 안 돼요. 염색을 하고 난 다음에 뭘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하는 게 분리 및 압착이에요. 그래서
분리 다음에 압착입니다. 분리 및 무엇을 한다? 압착. 분리 및 압착이 뭐예요? 그럼 이렇게 부드럽게 되고 염색되는 애를 해붙임을 이렇게 한 겹으로 펴는 거야. 그래서 분리 및 압착은 출판사마다 좀 다른데 가장 먼저 해붙임 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 고무 달린 연필, 지우개 달린 연필, 고무 달린 연필, 그 다음 뭐 나오는데요? 거름종이. 자, 이렇게 해붙인 고무 달린 연필, 거름종이를 지그시 눌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겹으로 얇게 펴기 위해서. 한 겹으로 얇게 펴기 위해서요. 한 겹을 얇게 펴기 위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뭐 하면 돼요? 관찰을 하면 돼요. 관찰. 무엇으로? 현미경.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는 반드시 배율이 낮은 저배율에서 관찰을 하고 고배율로 봐줍니다. 자, 이렇게 양파의 뿌리 끝 부분을 관찰을 했더니 결과 누가 가장 많더라?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가 가장 많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하고 묻습니다. 세포의 주기라고 봐요. 세포의 일생이야. 세포의 일생. 세포의 일생이 나오는데 세포의 일생이 12시간이라고 하면 이 12시간 중에서 10시간, 즉 모세포가 딸세포로 나누어져서 이 딸세포가 모세포만큼 자라는데 10시간 걸려요. 그것을 갖다 세포 주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고 보면 간기라고 해요. 가장 긴 시기로 모세포만큼 딸세포가 커지는 시기야. 그래서 딸세포가 엄마세포만큼 커지는 시기를 지원기라고 해요. 지원기. 그 다음 딸세포가 엄마세포만큼 커지고 나면 이렇게 돼요. 유전물질을 2배로 복제해야 돼.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이렇게 유전물질을 2배로 복제하는 시기.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S기에 일어나요. 그 다음 분열을 준비하는 게 G2기예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요거는 생명과학 1에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중3 때는 몰라도 돼요. 그럼 감기는 가장 긴 시기인데 딸세포가 엄마세포처럼 커지고 그 다음 이렇게 한다는 거.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유전물질을 2배로 복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유전물질을 2배로 복제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감기는 가장 긴 시기면서 무엇을 한다? 유전물질이다. 양을 2배로 뭐예요? 복제. 쌤, 저는 유전물질의 양이라고 안 내고 싶은데요. 왜? 그러면 DNA 양을 2배로 뭐 합니까? 증가시키는 시기. 복제시키는 시기가 감기야. 그래서 가장 긴 시기야. 그럼 세포 주기는 감기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관찰했을 때 누가 가장 많이 보이겠어? 가장 긴 시기가 가장 많이 보이겠죠. 그래서 관찰 결과 누가 가장 많이 관찰된다? 감기가 가장 많이 보여. 그럼 감기는 어떻습니까? 양파니까 식물이야. 그럼 가장 마지막에 세포벽이 있어. 세포벽이 있고 안쪽에 누가 있어요?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는 세포막이 있어요. 세포막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 핵막이 있어.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하면서 핵막이 있고 인이 있어요. 눈깔처럼 인이 있고 여기 안에 DNA가 이렇게 실처럼 풀어져 있는 염색사가 있는 거야. 이게 제일 많이 보여. 이게 감기야. 이게 제일 많이 보입니다. 이 말이야. 그 다음 세포 주기에서 무엇으로 넘어갑니까? 감기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분열기. 자, 이 분열기는 무엇에 따라 구분합니까? 구분 기준이 중요해요. 바로 요렇게 만들어진 염색체가 어떤 모양이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래서 분열기는 염색체 모양과 무엇으로 구분한다? 행동 변화. 행동 변화가 뭐예요? 구분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거 별색이에요. 별색.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 변화로 분열기를 구분하는데 이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 변화로 분열기를 구분하면 이 분열기는 무엇이 먼저 있습니까? 핵분열기. 핵분열기가 뭐다?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돼. 전기, 중기, 후기까지 핵분열기가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세포질 분열기. 핵분열기 다음에 누가 나온다? 세포질 분열기가 나와요.
이 세포질 분열기가 어디에 들어간다? 정기, 중기, 후기, 그 다음 여기 뒤에 나오는 말기예요. 말기. 그래서 이 말기 때 세포질이 분열되는 방법, 말기 때 세포질이 어떻게 분리되느냐에 따라서 식물세포와 동물세포로 나누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양파는 식물이야. 그럼 이렇게 세포벽이 있어. 세포벽이 바깥쪽에 있으니까 얘는 밖에서 안으로 못 들어가. 그럼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두 개의 딸세포가 이렇게 생깁니다. 딸세포가 생기면서 아빠가 한 개 준 염색체 들어가고 엄마가 한 개 준 염색체 들어가. 아빠가 한 개 준 염색체 들어가고 엄마가 한 개 준 염색체가 이렇게 들어가. 들어가서 뭐 하는 거야? 바깥에서 못 들어가. 세포벽이 있어서 안쪽에서 바깥쪽.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누가 만들어져요? 세포판이 안에서 바깥쪽으로 만들어지면서 나누어지면 식물이야. 식물세포고 그 다음 동물세포. 입안에 상피세포를 이렇게 가지고 하면 이렇게 나누어져. 세포벽이 없어. 세포벽이 없으면서 요게 엄마 거. 엄마 거. 요게 누구다? 아빠 거. 염색체가 이렇게 들어있어. 이해로. 아빠 엄마가 들어있으면 얘는 뭐가 없다? 세포벽이 없어요. 동물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숫자 8처럼 돼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땅콩 모양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나누어져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두 개로 나누어지는 얘는 뭐다? 식물이야. 안에서 바깥으로 세포파는 식물. 바깥에서 안으로 세포질 많이. 함입은 동물. 그래서 세포질 분열 말기에 세포질의 분열 방법에 따라 식물과 동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식물세포와 무슨 세포로 구분한다? 동물세포로 구분합니다. 이게 바로 뭐다? 세포의 주기야. 일생이야. 그럼 12시간 중에서 얘가 10시간. 얘가 10시간. 그 다음 분열기 중에서 핵분열기가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면 1시간 남아있는 것 중에서 핵분열기가 얼마 정도 걸리는가 하면 한 50분 걸려. 그리고 세포질 분열이 한 10분 걸려. 그래서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면 이 두 개의 딸세포가 다시 엄마 세포처럼 자라는데 10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세포의 주기야. 그럼 이제 여기에서 관찰을 했을 때 가장 긴 시기는 누가 가장 많이 관찰된다? 감기가 제일 많이 관찰돼. 그 다음에 분열기 중에서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 변화 중에서 우리가 염색체를 관찰하기 가장 좋은 게 뭔가 하면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되는 중기가 가장 좋은데 얘가 가장 짧은 시기야. 그럼 요렇게 해서 여기 탐구에서 관찰하는 과정이 나오면서 체세포 분열 설명 들어가기 전에 여기와 관련되어서 문제에 나오니까 여러분 17쪽에 있는 문제 바로 풉니다. 자, 17쪽 봐주세요. 중요한 거 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17쪽에 보시면 첫 번째 정리 1번 양파의 뿌리 끝 생장점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양파의 뿌리 끝 생장점에 무엇이 일어나요?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양파의 뿌리 끝에 뭐가 있어서? 생장점. 이 생장점에서 뭐가 일어나서? 체세포 분열. 그래서 여기에다가 체세포 분열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체세포 분열의 관찰 순서는 반드시 나와요. 고정해리, 염색, 분리 및 압착. 고정해리, 염색, 분리 및 압착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1번 갑니다. 양파의 뿌리 끝부분. 양파의 뿌리 끝부분에는 생장점이 있으니까 무슨 분열? 체세포 분열. 왜요? 식물은 특정 부위인 생장점과 형성층에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세포로 고쳐주시고 X. 그 다음 가장 많이 관찰되는 건 누구라고요? 가장 많이 관찰되는 건 세포의 일생에서 가장 긴 시기인 간기가 가장 많이 관찰되죠. 그럼 간기로 고쳐주시고 X. 그 다음 세포가 잘 분리되도록 조직을 부드럽게 조직을 연하게 하는 것을 헬이라고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O. 그 다음 아세트산 카민을 떨어뜨리는 까닭은 세포질을 염색하는 게 아니고 누구? 핵과 염색체를 붉은색으로 염색하기 위해서요. 핵과 염색체를 붉은색으로 염색하기 위해서예요. 핵과 염색체로 고쳐주시고 X. 자, 그 다음 2번 세포가 생명활동을 멈추고 살아있을 때 모습.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멈춰라. 고정이에요. 고정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위 실험에서 양파의 뿌리 끝을 사용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요. 왜 뿌리 끝을 사용해요? 체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생장점이 있기 때문.
제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생장점이 있기 때문.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제가 칠판을 지울 동안 여러분이 몇 쪽을 펴시는가 하면요. 21쪽 펴주세요. 자, 21쪽 펴보세요. 21쪽 펴서 15번과 16번을 풀어보세요. 요거는요. 꼭 한 문제는 나와요. 그래서 꼭 한 문제는 나오기 때문에 21쪽에 15번, 16번처럼 이렇게 쉽게는 안 나오고 기억, 미연, 디귿, 리얼 해가지고 조금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문제가. 자, 그럼 21쪽에 15번에 가부터 적어줘요. 묽은 염산이 나왔으니까 그린가에는 헬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린가에는 헬이. 그 다음 아세트산 카민이 나왔으니까 그린나에는 염색이라고 적어주세요. 염색. 그 다음 그린나. 그름종이가 나왔으니까 뭐라고 적어줘요? 압착이라고 적어줘요. 압착. 가장 마지막에. 이제 염색약하고 다 나와서 압착시키는 거. 그 다음 에탄올과 아세트산 혼합에게 집어넣는 건 뭐다? 고정. 고정이라고 적어주세요. 하루 정도 담가둬요. 그 다음 해부침으로 나누어주는 걸 뭐라고 적어주면 돼요? 분리. 분리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적어놓고 15번, 16번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15번 볼게요. 15번 세포 분열을 관찰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에요. 체세포 분열. 그럼 실험 과정을 순서대로 나타내면 고정, 해리, 염색, 분리, 압착이니까 라, 가, 나, 마, 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16번에 1번 세포가 잘 분리되도록 조직을 연하게 만드는 과정 가가 해리입니다. 맞고요. 나 염색은 핵과 염색체를 붉게 염색하는 과정입니다. 맞고요. 라, 고정은 세포가 분열을 멈추고 살아있을 때 모습을 유지하는 겁니다. 맞고요. 마, 분리예요. 세포를 한 겹으로 얇게 펴는 과정이에요. 얇게 펴는 과정이지 핵제거 아닙니다. 세포를 한 겹으로 얇게 펴는 과정. 그리고 5번은 재료 준비. 그래서 틀린 거 몇 번이다? 4번입니다. 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까지 설명했고 이제 체세포 분열로 들어가서 설명할게요. 자, 양파의 뿌리 끝에서 체세포 분열을 관찰했어요. 자, 체세포 분열 과정입니다. 과정을 봤더니 뭐? 가장 긴 시기, 감기가 가장 많이 보여요. 그럼 여러분 교재에서 몇 쪽입니까? 하고 물으면 12쪽에 있는 그림에다가 표시하시면서 수업하세요. 자,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준비하는 시기, 감기. 감기는 어떻게 나온다면 세포벽이 있어요. 양파의 뿌리 끝이니까 세포벽이 있고 세포막이 있고 그 다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핵막이 있어요. 핵막이 있고 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유전 물질이 실처럼 염색사로 이렇게 풀어져 있어요. 이렇게 풀어져 있습니다. 요게 감기야. 자,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요 동그라미를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핵막이라고 해요. 핵막. 그럼 윤활처럼 보이는 게 인이야. 그럼 내가 아세트산 카민을 떨어뜨리면 요게 빨갛게 염색이 돼요. 핵막과 인이. 그래서 감기는 누가 뚜렷하다? 핵막과 인이 뚜렷해요. 핵막과 인이 뚜렷하고 뭐가 아빠과 엄마께 실처럼 풀어져 있어. 그래서 얘는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염색사를 뭐 할 수 있습니까? 관찰해요. 그럼 여기서 막대나 끝 모양의 염색체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안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볼 수 없는데 이게 일어나요. 요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요게 일어나. 아빠 거 염색체, 여기 엄마 거 염색체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요 안에서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 상동 염색체. 요 안에서 상동 염색체가 있는데 이거를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돼요. 얘의 특징은 핵막과 인이 뚜렷하고 실처럼 풀어져 있는 염색사만 볼 수 있는데 이 염색사가 유전 물질을 2배로 복제하는 과정이 우리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자, 그럼 요렇게 있어. 요렇게 있는 거에서 여기에서 뭘 합니까? 두 배로 복제해요. 뭘 한다? 아빠 거 컨트롤 C, 컨트롤 V. 엄마 거 컨트롤 C, 컨트롤 V. 요렇게 해서 뭘 만들어요? 염색 분체 4가당. 이게 DNA 양이 2배가 되는 거야. 하나, 2야.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그럼 얘가 상동 염색체이면서 염색 분체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 바로 무엇입니까? 요렇게 넘어가는 과정을 DNA 양이 몇 배로 복제된다? 2배로 복제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요 과정이 숨어 있어요. 문제 풀 때는 요 과정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인다고 나와. 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인다고 나와. 그럼 2배로 복제돼. 그 다음 이제 무엇으로 넘어갑니까? 분열기로 넘어가. 분열기로 넘어가면 가장 긴 시기가 전기예요. 그럼 전기는 어떻게 되냐면 양파니까 세포벽 이렇게 있어요. 세포막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서 뭐가 사라져요? 핵막이 사라져요. 핵막이 사라진다는 걸 점선으로 이렇게 나타내. 점선으로 나타내. 그리고 뭐가 나온다? 염색체가 나온다. 뜬금포 없이 얘가 뚝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안에서 이 과정이 다 일어나. 요게 S이야. 요렇게 2배로 복제하는 거. 요렇게 복제해서 준비를 딱 해놓고 전기가 되면 뭐예요? 아빠 거, 엄마 거. 요렇게 딱 하고 뭐 합니까?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막과 인이 사라지고 염색체가 출현해요. 핵막과 인이 뭐하고 소멸하고 누가 나와요? 염색체.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하늘에서 이렇게 폭죽처럼 떨어지는 아이가 이렇게 있어요. 하늘에서 폭죽처럼 땅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아이가 있어요. 염색체와 방추사가 출현해요. 나타나요. 방추사가 나타나요. 그럼 이 동그라미 이름이 뭔가 하면 동원체야. 이 동그라미에 누가 붙는다? 방추사가 붙어요. 그럼 염색체 수는 동원체 수로 세알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명과학 원할 때 염색체 수는요, 동원체 수로 세알해 주시면 실수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염색체와 방추사가 출현합니다. 요게 염색체, 요게 방추사. 사라지는 게 점선. 이게 전기야. 그럼 이제 중기가 돼요. 중기가 되면 얘들이 이동을 해. 이동을 해서 뭐 합니까? 중앙에 배열돼요. 그럼 얘들이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일자로 배열되어도 되고 얘들이 이렇게 누워요. 이동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이렇게 누워버렸어. 자, 그럼 아빠 거 이렇게 눕고 그럼 여기에 누구 거 눕는다? 엄마 거 눕고 이렇게 누워도 돼요. 중앙에 배열하면 돼요. 이렇게 중앙, 이렇게 중앙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중앙에 배열되고 요 동원체에 방추사가 이렇게 연결되면 돼요. 동원체에 뭐가 연결되면 돼요? 방추사가 연결되면 돼요. 그래서 얘가 뭐다? 방추사. 동원체에 연결되는 아이예요. 얘가 뭐다? 염색체. 그 다음 어디에 배열있다? 적도면, 중앙 이렇게 배열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중기예요. 중기. 중기. 자, 얘가 바로 뭐입니까? 하고 보면 중기야. 중기는 뭐야?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한다 해서 중기야. 이거 염색체가 중앙 또는 이것을 가운데 또는 적도면 다 같은 말이야. 출판사마다 달라요. 그래서 염색체가 중앙에 또는 적도면에 가운데 배열해요. 배열. 그리고 방추사에 연결돼요. 배열되어서 중앙에 연결돼. 그럼 이때가 뭐 하기 좋아요? 관찰하기 가장 좋아요. 관찰하기 가장 좋습니다. 염색체는 중앙에 있으니까. 관찰하기 가장 좋은데 시간이 어때요? 관찰 시간이 어떻다? 가장 짧아요. 세포 주기는 어때요? 세포 주기에서 가장 짧은 시간이에요. 그럼 얘는 10시간, 얘는 1시간. 그럼 얘는요, 한 5분밖에 안 돼요. 5분. 5분이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관찰할 시기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관찰하면 제일 적게 보이는 게 중기야. 중기. 자, 요렇게 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염색체가 이동을 해요. 누구에 의해서? 방추사에 의해서. 방추사에 의해서 뭘 하는가 하면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될 시간. 그래서 염색 분체가 이렇게 나누어져요. 염색 분체가 이렇게 나누어져요. 아빠 거, 엄마 거. 이렇게 염색 분체가 나누어져서 누구에 의해? 방추사에 의해서 양극으로 이렇게 풀려가요. 자, 요게 무엇입니까? 후기야. 후기.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해요. 누구에 의해? 방추사에 의해. 누구에 의해? 방추사에 의해. 누가 나누어진다? 염색 분체가. 염색 분체가 뭐 돼요? 분리돼요. 양극으로 이동해요. 분리해서 양극으로 뭐 합니까? 이동해요. 양극으로.
양극으로 이동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던 아이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돼요? 아빠 거 하나, 아빠 거 하나, 뭐 엄마 거 하나 나누어집니다. 그럼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나누어져서 이렇게 만나.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이렇게 만나고 또 얘는 밑으로 가서 아빠 거 하나, 누구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얘가 뭐야? 감기에 있었던 엄마 세포야. 모세포야. 이게 모세포야. 이게 모세포예요. 감기에 안에 들어있던 거. 그럼 이제 세포 분열이 끝나면 이렇게 나누어져.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얘가 뭐야? 두 개의 딸세포가 돼. 두 개의 딸세포. 그럼 봐. 부 뭐니까 2n이야. 부 뭐니까 2n이야. 부 뭐니까 2n이야. 염색체수 변함이 없어. 그런데 뭐가 됐어요? 4가닥에서 2가닥이 됐어. 그럼 DNA 양은 4개에서 2개로 줄었으니까 2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후기 때 이렇게 나누어지면 이제 말기 때 어떻게 됩니까? 식물세포니까 이렇게 나누어져요. 나누어져서 여기 이렇게 가. 요렇게 가고 여기 이렇게 가. 이렇게 가서 어떻게 들어있다? 여기에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여기에도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그래서 염색체 수는 불변이야. 2n으로 불변이면서 세포벽이 있어. 세포벽이 있으니까 뭐 한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무엇이 만들어져요? 세포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세포판이 형성되면서 무엇이 나와요? 2개의 딸세포가 나와요. 그래서 2개의 딸세포가 이렇게 나누어져요. 자, 요렇게 해서 마지막에 2개의 딸세포가 생기면서 핵막과 인이 뚜렷하고요. 핵막과 인이 뚜렷하고 DNA가 이렇게 풀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바로 뭐예요? 2개의 딸세포. 2개의 딸세포. 그럼 여기가 뭐다? 말기. 자, 식물세포는 요렇게 나누어져요. 요렇게 나누어진다면 동물세포는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그럼 이제 가요. 동물은 이렇게 생겼어요. 세포벽이 없어. 그럼 동물은 뭐가 있다? 세포막. 세포막만 있어. 그럼 요렇게 나누어졌어. 요렇게 나누어지면 여기에 엄마 거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아빠 거 하나 들어가 있어. 염색체 수는 2n으로 불변이야. 그럼 세포벽이 없는 동물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세포막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세포막이 안으로 들어가서 팔자처럼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뭐예요? 나누어져. 팔자, 땅콩처럼 숫자 8처럼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세포막이 안으로 들어가요. 세포막 파미 또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세포막 마니. 안에서 바깥쪽으로 나누어지면 식물,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동물. 그래서 얘는 무슨 세포다? 식물세포. 식물세포. 얘는 무슨 세포를 나타낸다? 동물세포. 아, 말기에 뭐가 나누어지는 거? 세포질. 세포질이 나누어지는 거에 따라서 식물세포와 동물세포로 나누고 2개의 딸세포가 생깁니다. 이게 제세포 분열이에요. 알겠죠? 그럼 제세포 분열 과정에 대한 그림 설명 되겠어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염색체 수가 나오는데 칠판 봐요. 여러분이 알아야 돼. 자, 여기에서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염색체 수가. 빨간 거 하나, 하얀 거 하나. 그 다음 여기에 빨간 거 하나, 하얀 거 하나 이렇게 있어요.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얘의 염색체 수는요 하고 물어요. 염색체 수는. 그럼 보세요. 이게 상동 염색체. 부모. 그러면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그래서 염색체 수는 2n = 4개가 돼요. 4개. 됐죠? 자, 그 다음에 얘가 DNA 양을 2배로 복제. DNA 양을 2배로 복제한다는 건 뭐냐면 아빠께 컨트롤 C, 컨트롤 V 해. 엄마께 뭐 한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해.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아빠께 뭐 한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해. 여기에 있는 엄마께 뭐 한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해. 그럼 얘도 염색체 수는 몇 개다? 염색체 수는 2n = 4개예요. 4개. 똑같아요. 이거 한 개 있는 얘나 요렇게 있는 아니나 염색체 수는 불변이다. 염색체 수는 그대로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게 감기야. 감기에서 이렇게 복제를 했어. 2배로 복제를 했어. 그래서 딸세포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들어가. 딸세포. 자, 이게 모세포야. 이게 모세포야. 그 다음 이게 감기야.
모세포에서 감기 때 2배로 복제됐어. 2배로 복제됐어요. 그 다음 뭐가 돼요? 딸세포가 만들어져요. 딸세포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딸세포 2개가 만들어졌는데 이 딸세포 2개는 뭐예요?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그 다음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 다음 여기도 어떻게 들어가요?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그 다음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자, 그럼 모세포하고 뭐예요? 똑같아요. 그리고 염색지수는 몇 개다? 큰 거, 작은 거에서 4개. 그래서 딸세포도 2에 있고 4개. 됐죠? 자, 그럼 이제 DNA 양 갑니다. 양. DNA 양이 유전물질이야. 유전물질인데 2개에서 출발해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여기 2개에서 출발해요. 2개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2개에서 출발해서 요렇게 가. DNA 양이 2배로 복제되는 요 시기까지. 요까지가 뭐예요? 감기야, 감기. 요까지가 감기야. 그럼 뭐 하는가 하면 요렇게 아빠 거 하나 있고 요렇게 엄마 거 하나 있어. 요렇게 있었는데 여기가 S기야. 지원기 S기야. S기 때 뭐 한다?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DNA 양이 몇 개가 돼요? 4개가 돼요. 2가닥에서 4가닥이 돼요. 이게 DNA 양이야. 자, 그 다음에 얘가 분열을 준비해요. 여기에 있다가 그럼 여기 와요. 준비를 이렇게 해서 왔어. 이렇게 와서 전기 준비되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후기가 돼. 그럼 후기가 되면 어떻게 나눠져? 여기에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여기에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요렇게 들어가는 뭐가 생겨요? 2개의 딸세포가 생겨요. 1개의 모세포에서. 그럼 DNA 양이 하나, 둘에서 하나, 둘, 셋, 4개가 된다.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아, DNA 양은 한 번 줄어듭니다. 염색체 수는요? 2개, 2개, 2개.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무슨 분열이에요? 제세포 분열이에요. 요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됐죠? 제세포 분열. 그럼 제세포 분열과 관련된 문제 13쪽에 있는 거 마무리 풀어봅시다. 숙제 검사. 이번 주 커. 왜? 계속 못해 오면 어떡해? 어제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아니, 100만 초대해 줬는데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셔야 돼요. 다음 시간까지 다 해보세요. 항상 무리는 쉬워서 금방 다 했죠? 얘는 전격은 계산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요거는 220V 전격 전압을 했을 때 1초 동안 550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렇게 적립니다. 안 보여서. 이거 그냥, 이거 보면 가는 거예요. 그죠?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만했죠? 궁금한 게 여기에 그 모세포에서 저희 모세포 있잖아요. 모세포 다시 딸세포 뒤에 나눠지면 이게 수가 2배였다가 4배였다가 이렇게 그래서 키가 커지는 거예요. 세포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야지 한 50cm, 40cm 되다가 청소년기 돼서 180도 되고 190도 되고 150도 되고 세포수가 많아지니까 키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수가 많아지니까 새살이 더 나요. 그쵸? 그리고 단세포들은 세포수가 많아지니까 개체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시죠. 종족 단식. 그쵸?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의문점이 해결됐어요? 7점은? 찌르. 아이고, 답지 없어졌어요? 없어졌으면 비상 들어가요. 들어가면 답지 다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번 보고 채점해요. 어땠어요, 우리? 할만했어? 여기는 왜 못했어? 아, 바빴어? 채점을 해주셔야 돼요. 답지 5투 비상 들어가서 답지 보면 이거 해주세요. 숙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못했어? 지우 아예 못했어? 아, 왜 지우야?
명절 쉬고 너무 신나게 놀았어? 노가다는 쌤이 뛰었는데 네가 못하면 어떻게 하냐? 나는 노가다도 뛰고 세뱃돈도 나가고 세뱃돈도 못 받고 나는 마이너스 나는 인생이었는데 너네는 플러스 나는 인생 아니야? 응? 그럼 해주셔야지. 시간 될 때 해줘요. 알겠죠? 수영이는 다 했죠? 네. 수영이는 문제없이 저번에도 하니까 잘 오는 거.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13쪽에 1번. 자, 빨간 게 아빠 거라고 하면 파란 게 엄마 거야. 그러면 빨간 거 2개가 아빠한테서 받은 거고 파란 거 2개가 엄마한테서 받으면 얘는 염색 개수가 4개야. 그리고 중앙에 배열되어 있으니까 중기야. 그리고 기억이 방추사야. 자, 그 다음에 나는 뭐예요? 이거야. 핵막과 빨간색 아빠 거 이렇게 들어있고 엄마 거 이렇게 들어있어. 부모의 염색체가 실처럼 풀어서 들어가 있는 거니까 간기야. 간기. 그 다음 다는 무엇입니까? 염색체가 이렇게 나타나. 염색체가 나타나고 폭죽처럼 막 방추사가 막 떨어져. 이게 정기야. 염색체가 출현하는 거야. 핵막과 인이 사라지고. 그래서 니은이 염색체라고 적어줘요. 그 다음 랑 둘로 나누어져. 2개로 이렇게 땅콩 모양으로 나누어지니까 말기야. 말기. 그 다음 마 찢어지는 거야. 헤어지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돼. 즉 염색 분체로 헤어지는 시기가 뭐다? 후기예요. 후기. 후기. 자, 그래서 5번의 기억의 이름은 방추사. 니은의 이름은 염색체. 그 다음 해당 시기를 쓰래요. 가는 중기, 나는 강기, 다는 정기, 라는 말기, 마는 후기. 그럼 강기부터 순서대로 쓰라고 했으니까 강기, 정기, 중기, 후기, 말기니까 나, 다, 가, 마라 이렇게 써주면 돼요. 나, 다, 가, 마라. 강기, 정기, 중기, 후기, 말기. 쌤이 칠판에 그려준 건 식물세포를 그린 거고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건 동물세포예요. 동물세포. 자, 그럼 이제 유전물질이 복제되는 시기는 나. 강기 찾아주면 돼요. 나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나오는 건 전기 찾아주면 돼요. 전기니까 다 찾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 염색체 수와 모양을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중기 찾아주면 되니까 가. 중앙에 배열되는 중기 관찰하기 가장 좋아요. 그 다음 9번 가는 무엇이에요? 세포판이 만들어져서 세포벽으로 자라주는 식물세포고 나는 세포막이 안으로 들어가는 세포막이 함몰됩니다. 많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동물세포예요. 그래서 말기에 세포질 분열에 의해서 식물세포와 동물세포로 나누어진 거. 그 다음 체세포 분열. 분열 결과 2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집니다. O. 상처 부위가 아물 때 체세포 분열이에요. 재생되는 거. O. 그 다음 세포의 크기에 따라서 아니고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 변화.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 변화에 따라 정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X. 그 다음 무엇이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딸세포로 들어가요. 누가 분리되어? 염색 분체가. 누가?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딸세포로 들어갑니다. 상동 염색체가 아니고 염색 분체로 고쳐주시고 X. 그 다음 분열 결과 만들어진 딸세포는 모세포하고 유전 정보가 똑같고 염색체 수와 모양도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옵니다. 되겠습니까? 요게 바로 무엇입니까? 체세포 분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감수 분열에 대해서 설명 들어갈 건데 칠판을 좀 지워야 되니까 여러분 교재에서 20쪽 펴보세요. 자, 20쪽 펴봐요. 20쪽에 10번 그림 보세요. 요게 식물이야. 그럼 가에 적어줘. 염색체가 4개이면서 중앙에 배열되어 있는 중기라고 적어주면 돼요. 그 다음 나는요. 염색체와 방추사가 나오는 전기라고 적어주면 돼요. 다가 핵막과 인이 뚜렷하고 DNA가 2배로 복제되는 강기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나가 양극으로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후기. 그 다음 마가 2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세포질이 분열해서 세포판이 만들어지는 말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10번에서부터 12번까지 쭉 한번 풀어보세요. 칠판 지울 동안.
14쪽 이제 펴주세요. 감수 분열 들어갈게요. 감수 분열. 이게 바로 뭐다? 생식세포 분열. 자, 감수 분열, 생식세포 분열을 하는 의의가 뭐예요? 왜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는 생식기관에서 정자, 난자, 생식세포를 만들 때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입니까? 하고 물어요. 엄마와 아빠가 염색체 수를, 즉 정자와 난자가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여야 둘이 만나서 만들어진 자식이 46개로 정상이 됩니다. 그래서 감수분열 생식세포의 의의는 바로 이거예요. 세대를 거듭해요. 염색체 수가 뭐하다? 일정하다. 염색체 수를 일정하게 뭐 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감수분열을 합니다. 감수분열을. 자, 그러면 감수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인 감수분열. 단기는 한 번밖에 없어. 그리고 뭐가 있다? 감수 1분열이 있어요. 감수 1분열이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딸세포에서 관계 없이 자, 감수 1분열이 끝나면 몇 개가 만들어진다?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져요. 이 두 개의 딸세포가 뭐 없이? 관계 없어요. DNA가 두 배로 복제되는 관계 없이 유전물질이 복제되는 관계 없이 무엇으로 넘어가요? 감수 2분열로 넘어가요. 감수 2분열로 넘어가서 두 개가 또 나눠지니까 몇 개의 딸세포가 생긴다? 4개의 딸세포가 생깁니다.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감수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는 체세포든 감수든 한 번밖에 없어요. 유전물질이 복제되는 시기는. 그럼 중요한 게 감수 1분열. 감수 1분열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 변화에 따라서 전기, 중기, 부기, 날기 그리고 두 개의 딸세포가 나와요. 그럼 이 두 개의 딸세포가 그대로 넘어가요. 감수 2분열, 전기, 중기, 부기, 날기 그리고 나서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감수분열입니다. 하고 나와줍니다. 그럼 감기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고 물어요. 준비하는 시기야. 준비하는 시기인 감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뭐 DNA랑 그림하고 같이 설명 들어갑니다. DNA랑 같이 들어갈게요. 첫 번째, 아빠하고 엄마한테 받은 두 개가 있어. 자, 그럼 이제 여기 가요. 감기 때 뭐합니까? 하고 보면 아빠와 엄마가 염색체를 줘요. 그럼 여기에서 아빠가 하나 줘. 아빠가 하나 줘. 그리고 누가 하나 줘요? 엄마가 하나 줘요. 엄마가 이렇게 하나 줘. 자, 아빠, 엄마가 하나 주면 감기 때 유전물질이 2배로 복제돼요. 유전물질이 2배로 복제되는 감기 때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준비를 해요. 그럼 이제 준비가 끝나요. 준비가 끝나면 2가닥에서 4가닥이 되니까 DNA 양이 4배가 돼요. 4배가 돼요. 요까지가 뭐예요? 준비하는 시기야. 그래서 준비를 딱 합니다. 준비를 하고 나면 이렇게 나와요. 아빠 거, 엄마 거. 요렇게 해서 상동 염색체가 나와. 그럼 요까지가 무엇입니까? 이까지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감기예요. 감기. 엄마 세포만큼 커지고 유전물질을 2배로 복제해주는 감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감수 1분열로 넘어가. 자, 여기에서 감수 1분열로 가요. 감수 1분열로 가면 준비를 해서 감수 1분열로 넘어가면 누가 나오는가? 요게 나와요. 상동 염색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무슨 염색체? 상동 염색체가 뭐하는가를 접합을 해요. 상동 염색체가 2개가 붙어요. 2개가 붙어요. 그러면 아빠 거하고 엄마 거하고 수행평가할 때 동원체를 붙여서 그려줘요. 동원체가 붙어서 이렇게 염색분체 4가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가 뭐합니까? 접합을 해요.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해서 뭐가 나온다? 이가 염색체가 나와요. 이가 염색체. 염색분체 몇 가닥? 4가닥. 염색분체가 4가닥. 4가닥이 되는 이가 염색체가 나와요. 요게 감수 1분열 언제 나온다? 전기. 그래서 감수 1분열 전기에 누가 나타난다? 이가 염색체가 나타나는데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럼 이 이가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되어서
감수 1분열이 끝납니다. 감수 1분열이 끝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이가 염색체가 분리가 돼요. 이가 염색체가 분리가 되어서 요때 만들어진 두 개의 딸세포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집니까? 하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아빠 거 따로, 아빠 거 따로, 누구 거 따로? 엄마 거 따로. 아빠 거 따로, 엄마 거 따로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요까지 가는 게 무엇이에요? 요까지 가는 게 감수 1분열이에요. 그럼 잘 봐요. 감수 1분열 전기에 이가 염색체가 나오고 중기에 중앙에 배열해요. 그래서 감수 1분열 후기에 부, EN에서 뭐로 줄어들어요? 아빠 거 따로, 엄마 거 따로, N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감수 1분열 후기에 염색체 수가 몇 에? 2N에서 뭐로 줄어들어요? 부, N으로 줄어들어요. 그럼 4가닥에서 2가닥으로 줄어들었으니까 DNA 양도 반으로 줄어들고 염색체 수도 반으로 줄어듭니다. 자, 이 딸세포가 관계없이 2분열로 넘어가요. 관계없이 2분열로 넘어갑니다. 그럼 요대로 두 개의 딸세포가 그대로 넘어가요. 그대로 넘어가서 여기에 아빠 거, 엄마 거 이렇게 있어요. 자, 아빠 거, 엄마 거 이렇게 있어요. 요 두 개의 딸세포가 전기로 넘어가요. 그대로 중기 때 중앙에 배열이 돼요. 그럼 2분열 후기가 되면 여기서 나누어져요. 여기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요? 앞밖에 2개로 나누어져. 앞밖에 2개로 나누어져서 빨간 거 하나, 빨간 거 하나 이렇게 들어가. 그 다음 엄마께 2개로 나누어져. 엄마께 2개로 나누어져서 하얀 거 하나, 하얀 거 하나 이렇게 돼. 요게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감수 2분열 후기에 일어나요. 자, 그럼 여기 언제 일어날까? 감수 2분열 후기에 일어나. 자, 그럼 이제 처음 해봐요. 뭐야? 모에서 출발을 합니다. 모에서 출발을 할 때 요게 모세포야. 요게 모세포. 요게 모세포인데 부모야. 2N이야. 부모. 자, 그럼 여기도 부모야. 부모가 있을 때 2N이야. 근데 여기에서 부모가 나누어졌어. 헤어졌어. 따로야. 그럼 아빠 거 N, 엄마 거 N이야. 그럼 얘도 아빠 거 N, 엄마 거 N이야. 근데 여기 왔을 때 아빠 거 뭐예요? 그대로 N. 엄마 거 그대로 N이야. 그럼 감수 2분열에서 염색체 수는 변함이 없어. 그런데 2가닥에서 1가닥, 2가닥에서 1가닥. 가닥 수가 줄어드는 게 DNA 양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개에서 4개, 4개에서 2개로 가면서 모세포에 비해서 요것들이 딸세포야. 그러니까 모세포는 빨간 거 하나, 흰색 하나 들어있는데 딸세포는 빨간 것만 하나씩, 흰 것만 하나씩 들어있는 뭐가 생겼어요? 딸세포. 딸세포가 N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으로 치면 모세포가 46개였어. 그런데 딸세포가 되자 몇 개가 됐다? 23개가 되는 뭐가 만들어졌어요?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게 감수분열이에요. 됐죠?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감수 1분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첫 번째 감수 1분열 뭐에서? 전기에서 누가 결합한다? 상동염색체가 결합돼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는 상동염색체가 뭐해서? 결합을 해서 누가 만들어져요?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져요. 이가 염색체. 이가 염색체가 뭐합니까? 출현해요. 출현. 감수 1분열 중기에 전기에 출현해서 중기의 중앙에 배열되고 감수 1분열 후기에 감수 1분열이에요. 1분열 후기에 이가 염색체가 분리된다고 나오면 쉬울 건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가 염색체가 분리된다고 표현 안 하고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고 표현해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 무엇이 됩니까?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DNA 양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감수 1분열 후기에.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관계없이 감수 2분열로 진행돼요. 뭐 없이? 관계 또는 유전물질이 복제되는 시기. 유전물질의 복제 시기. 뭐? 없이. 관계없이 감수 2분열에 넘어갑니다. 2분열로 진행이 돼요. 그럼 이제 네 번째 무엇이 나옵니까? 감수
2분열 뭐의 후기에 감수 2분열 후기에 염색 분체 감수 2분열 후기에 누가 분리된다고요? 염색 분체가 분리돼요. 빨간 것끼리 분해되고 파란 것, 하얀 것끼리 분해되니까 염색 분체가 분리되니까 염색체 수는 일정이에요. 일정. 그럼 누가 줄어듭니까? DNA 양만 2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얘보다 얘는 DNA 양이 4배 많아요. 4배. 그리고 얘는 4분의 1배로 줄어드는 겁니다. 자,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염색체 수는 일정합니다. 뭐에서 뭐로? N에서 N으로. 그럼 얘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 염색체 수가 2N에서 N으로 줄어듭니다. 요렇게 되는 게 무엇이에요? 감수분열이에요. 그럼 감수분열 결과 일어나는 거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요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요게 모세포야. 모세포. 그럼 똑같이 출발해요. 자,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이렇게 있어요. 얘도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DNA 양이 2배로 복제돼요. DNA 양이 2배로 복제돼요. 그럼 DNA 양이 2배로 복제되면 어떻게 됩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요가지도 똑같아요. 뭐가 돼요? 얘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똑같아. 똑같은데 얘는 뭐가 됩니까? 후기가 돼요. 후기로 넘어가면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로 나눠져요. 후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나눠져요? 얘는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이렇게 나눠져요.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나눠져서 모세포하고 딸세포하고 똑같아. 똑같이 이렇게 나눠질 때 체세포 분열이야. 그럼 요거하고 다른 게 뭐예요? 요렇게 유전물질이 2배로 복제되어서 감수 1분열에 뭐가 나온다? 상동염색체가 뭐합니까? 접합합니다. 아빠 거하고 누구 거하고 엄마 거하고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해서 누가 나온다? 이가염색체가 나와요. 이 이가염색체가 나와서 중앙에 배열되었다가 감수 1분열 후기예요. 감수 1분열 후기가 되면 어떻게 나누어진다? 상동염색체가 분리되어서 아빠 거 따로, 엄마 거 따로 나누어지는 요까지가 뭐예요? 감수 1분열이에요. 감수 1분열 언제 일어나요? 후기 때 일어나요. 자, 그 다음 이제 감수 2분열 후기로 가요. 감수 2분열 후기로 가서 염색 분체가 분리돼요. 그럼 요게 염색 분체야.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빨간 거 하나, 빨간 거 하나. 그 다음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서 하얀 거 하나, 하얀 거 하나. 이렇게 해서 차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하, 모세포에서 감기 2배로 복제되어 전기, 중기, 후기가 지나서 모세포하고 똑같은 2개의 딸세포가 생기면 제세포 분열이고 뭐합니까? 감기가 지나고 전기 때 이가염색체가 나와서 1분열 후기에 상동염색체가 분리되고 2분열 후기에 감수 2분열 후기에 염색 분체가 분리돼요. 그럼 최세포대도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서 염색체 수가 불변이듯이 염색 분체가 분리되니까 염색체 수가 N에서 N으로 불변. 염색체 수가 N에서 N으로 불변. 그리고 이가 염색체가 분리되니까 뭐에서 2N에서 N으로 염색체 수가 줄어듭니다. 요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됐죠? 그럼 염색체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자, 요까지가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 설명드렸어요. 어차피 설명드리고 쉬는 시간 갖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요까지 설명드렸고 지금부터 10분간 쉬고요. 문제 풀고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교재 5단원의 3, 20 몇 쪽으로 넘어가 주신가면요. 쭉 넘어가서 30쪽 펴주세요. 사람의 발생하고 사람의 유전은 다음 시간에 들어가고 오늘은 5단원의 3, 멘델의 유전 들어갑니다. 자, 멘델의 유전에서 들어가는데 유전이 뭔가 하면 나하고 똑같은 형질을 가진 나의 유전자를 자손에게 남기는 게 뭐예요? 유전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한테 부모님의 유전자를 그대로 준 게 유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해서 또 누구를 낳아요? 이세를 넣겠죠. 아가야를 넣으면 그 아가야가 여러분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유전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형질은 뭔가 하면 우리 조금씩 변이가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유전자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변이는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피부색이 다 달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쌍꺼풀이 있어도 쌍꺼풀 모양이 다 달라요. 외꺼풀이라도 외꺼풀 눈 모양이 다 달라요. 그리고 홍채의 색도 멀리서 보면 갈색인데 자세히 보면 이 갈색이 진한 정도가 다 달라요. 요게 바로 형질이에요. 형질.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라도 모양하고 형태하고 색깔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게 뭐다? 형질입니다. 이 형질이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돼요. 자, 그럼 이제 멘델은 1800년대 살았어요. 오스트리아라는 나라의 누구였다? 수도승. 오늘날로 말하면 신부님이에요. 신부님. 수도승인데 이 사람이 유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는 유전자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멘델이 유전을 연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면 완두를 실험 재료로 선택했어요. 완두를 실험 재료로 선택했습니다. 그럼 왜 완두? 초록색 완두콩을 왜 실험 재료로 선택했습니까? 그럼 요거부터 먼저 알아두면 돼요. 기르기가 쉬워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박고랑 이렇게 해놓고 완두콩 그냥 쭉쭉쭉 심으면 돼요. 그럼 얘가 뭐예요? 알아서 봄에 비 맞고 쑥쑥 자라요. 그래서 기르기가 쉽다. 재배가 용이야. 재배가 용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한 세대가 짧아요. 내가 3월 달에 완두콩을 밭에다 심어. 그럼 3월 달에 지나고 나서 비 맞고 하면 3월 말쯤 되면 새싹이 나와. 4월 달 되면 쑥쑥 자라. 5월 달 되면 꽃이 펴. 그럼 6월 달 되면 뭐예요? 완두가 막 주렁주렁 열려요. 즉, 한 세대가 3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한 세대가 뭐하다? 짧아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완두콩 하나에 콩알이 5개, 3개, 6개. 그러면 큰 밭 하나에 완두콩을 키우면 완두가 수백만 개를 얻을 수 있어요. 즉 뭐가 많다? 자손의 수. 자손의 수가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완두를 실험 재료로 택한 제일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대립형질이 뚜렷합니다. 뭐가 뚜렷하다? 대립형질이 뚜렷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사람은 애매모호해요. 애매모호합니다. 곱슬도 있고 직모도 있고 반곱슬도 있고 다양해요. 그리고 보조개가 두 쪽 다 있는 애가 있고 한쪽만 있는 애가 있고 보조개가 없는 애도 있고 다양해요. 그런데 완두는 초록색 완두, 노란색 완두, 둥근 완두, 주름진 완두, 보라색 꽃, 흰색 꽃, 키 큰 완두, 키 작은 완두, 그 다음 줄기 끝에 꽃이 피는 아이, 줄기 옆에 꽃이 피는 아이, 꼬투리가 매끈한 아이, 꼬투리가 짤록한 아이, 콩껍질, 완두 껍질이 노란색인 아이, 초록색인 아이, 이렇게 대립형질이 엄청 뚜렷해. 애매모호한 게 없어.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임의교배를 가능해요. 임의교배 또는 자유로운 임의교배의 자유로운 교배가 가능합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그거야. 사람은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오빠하고 여동생하고 결혼하거나 누나하고 남동생하고 결혼하면 뭐가 돼요? 폐륜이 되겠죠. 폐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A라는 부부가 있어. A라는 부부가 있고 여기에 B라는 부부가 있는데 갑자기 부인하고 남편을 바꿔서 뭐합니까? 짝짓기 하고 칼부림 나요. 그거 불가능이야. 그런데 식물은요. 보세요. 식물은 이거야. 한 그루에 이렇게 암꽃이 펴. 한 그루에 이렇게 암꽃이 피고 여기 수꽃이 이렇게 펴. 자,
한 그루에 암꽃과 수꽃이 피면 이 수꽃에 있는 수술에 있는 누가 정자에 해당하는 꽃가루가 암술에 있는 뭐로 갑니까? 미씨로 가요. 미씨에 있는 난세포로 가요. 자, 그러면 수술에 있는 꽃가루가 암술 미씨에 있는 난세포로 가서 한 그루 안에서 이렇게 꽃가루를 결합시켜도 문제 안 돼요. 윤리적 문제 없어요. 즉 오빠하고 여동생, 누나하고 남동생 결혼하니까 아무 문제 없어. 이게 바로 뭐야? 자가수입니다. 자가수. 한 그루에서 꽃가루가 가는 거. 그 다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 암꽃이 이렇게 폈어요. 암꽃이 피고 여기에 수꽃이 이렇게 폈어. 그럼 또 다른 그루에 여기에 암꽃이 이렇게 폈어. 암꽃이 이렇게 피고 여기에 뭐가 폈다? 수꽃이 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있는 꽃가루가 여기로 가. 여기에 있는 꽃가루가 여기로 와. 그럼 서로 다른 그루로 꽃가루가 옮겨가는 거. 이게 바로 뭐다? 자가수입니다. 그러면 완두는 이렇게 교배를 시키거나 이렇게 교배를 시키거나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하면 칼불이 나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완두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다. 그리고 대립형질이 뚜렷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설명합니다. 자, 요거야. 염색체가 있어. 자, 수꽃이 주는 염색체가 이렇게 있고 암꽃이 주는 염색체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가 뭐다? 수꽃. 수술에서 주는 거. 얘가 누구야? 암꽃인 암술에서 주는 거. 암술과 수술에서 줍니다. 그러면 이 수술이 무엇을 주는가 하면 둥근 모양. 둥근 모양의 완두를 줘. 그런데 암꽃이 뭘 준다? 주름진 모양. 자, 얘는 어떤 모양을 준다? 모양은 모양인데 둥근 모양의 유전자를 줘. 얘는 모양은 모양인데 어떤 모양? 주름진 모양. 그럼 대립형질이나 이거야. 상동염색체에서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둥글다, 주름지다로 서로 대립되는 걸 대립형질이라고 해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수술이 무엇을 주는가? 이번엔 수술이 요만한 걸 줘요. 염색체. 그럼 암술도 이렇게 요만한 걸 줘. 근데 이번에는 수술이 무엇을 주는가 하면 여기에서 노란색 완두. 노란색 완두의 유전자를 줘. 노란색 완두의 유전자를 줬으면 얘가 암술이 무엇을 줬다? 초록색 완두. 초록색. 이렇게 주는 게 이게 대립형질이야. 그래서 완두는 둥글다, 주름지다. 노란색이다, 초록색이다. 보라색 꽃잎이다, 흰색 꽃잎이다. 꼬투리 색깔이 초록색이다, 노란색이다. 그 다음 꼬투리의 모양이 매끈하다, 짤록하다. 이런 식으로 대립형질이 뚜렷하다는 거야. 그럼 대립형질은 상동염색체에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서로 대립된다는 거. 둥글다, 주름지다. 상동염색체에서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노란색이다, 초록색이다.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걸 뭐라고 합니까? 대립형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멘델은 무엇을 설명했는가 하면 한 쌍의 유전자. 가설을 했어. 멘델이 살았던 당시에는 유전자라는 개념이 없어. 멘델이 1800년대 사람이고 유전자의 개념은 1900년대에 모건이라는 사람이 초파리에서 알아내거든요.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야 돼. 그러니까 멘델이 살았을 때는 유전자라는 개념이 없어서 한 쌍의 유전인자에 의한 유전. 자, 이게 오늘날 멘델이 말해준 이 유전인자가 오늘날 뭐가 됐다? 유전자가 됐어. 현재 우리는 유전자라고 배우는 거고 멘델이 살았을 때는 유전자가 없어서 유전인자라고 했어. 그래서 멘델은 한 쌍의 유전인자에 의한 유전에서 무엇을 알려줬는가 하면 여기에서 멘델이 알려준 법칙은 딱 두 개야. 우열의 원리. 우열의 원리하고 무엇을 설명했다? 분리의 법칙을 설명했어. 분리의 법칙. 그 다음 멘델은 두 쌍의 유전인자. 유전인자에 의한 유전. 여기에서 멘델은 무엇을 알아냈습니까? 두 쌍의 유전인자에서 똑같이 우열의 원리 설명했어요. 우열의 원리 설명했고 그 다음 뭐다? 분리의 법칙 설명했어. 분리의 법칙 설명했고 그 다음 두 쌍이야. 두 쌍이 바로 이거야. 모양이 둥글다, 주름지다. 색깔이 노란색이다, 초록색이다. 이거야. 두 쌍이. 그러니까 모양만 결정하면 한 쌍. 색깔만 결정하면 한 쌍인데 모양과 색깔을 동시에 결정하는 게 두 쌍이야.
이 두 쌍으로 실험을 했을 때도 한 쌍하고 똑같이 우열의 원리, 분리의 법칙이 성립하고 그 다음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에 영향을 안 미쳐. 또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에 영향을 안 미쳐. 즉 모양 따로 색깔 따로 각각 독립적으로 유전됩니다. 그래서 두 쌍의 유전인자에서 무슨 법칙까지 나온다? 독립의 법칙까지 나와요. 독립의 법칙.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초기에는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나왔는데 왜 원리로 바뀌었습니까? 하고 나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예외가 있어. 예외. 한 쌍의 유전인자. 오늘날 실험에서 한 쌍의 유전자. 한 쌍의 유전자에 가지고 한 쌍의 유전자 가지고 유전을 설명했더니 우열의 원리가 성립 안 해. 뭐가 나온다? 중간 유전이야. 뭐가 나온다? 우열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 우열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 무엇이 나옵니까? 중간 유전이에요. 중간 유전. 중간 유전이 나오면서 무엇은 성립해요? 분리의 법칙은 성립해요. 중간 유전이 나오면서 뭐는 성립하더라? 분리의 법칙은 성립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유전 용어하고 같이 설명 들어갈게요. 한 쌍의 유전인자. 그럼 이제는 모양을 가지고 설명할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둥근 모양의 완두와 주름지 모양의 완두가 있어. 그럼 멘델은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한 쌍의 유전인자에 의한 유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항상 부모는 순종의 무엇을 결합해라? 순종의 대립 형질을 뭐하라? 교배하라. 순종의 대립 형질. 자, 그럼 이제 멘델이 이렇게 얘기해요. 순종은 뭔가? 한 쌍. 내가 지금 한 쌍이야. 한 쌍이야. 한 쌍의 유전인자가 똑같으면 돼. 그럼 유럽 사람이니까 영어 알파벳으로 나타냈어. 영어 알파벳 두 개가 똑같으면 뭐다? 순종이고 영어 알파벳 두 개가 다르게 생기면 뭐다? 잡종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부모는 순종의 대립형질이니까 염색체 위치가 같은데 모양을 결정하는 대립형질이든 색을 결정하는 대립형질이든 대립형질을 가지고 와. 그래서 부모에선 무엇을 합니까? 하면 이걸 해. 둥근안두와 무엇을 교배한다? 주름진안두. 자, 둥근안두와 주름진안두를 교배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설명해. 겉으로 둥글다, 주름지다, 노란색이다, 초록색이다, 보라색 꽃이다, 흰색 꽃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 이렇게 한글로 쓰는 걸 뭐라고 한다? 표현형이라고 한다. 표현형. 아, 저 친구는 쌍꺼풀이 있고 그 다음 콧대가 높고 주근깨가 있구나. 표현형. 저 친구는 쌍꺼풀이 없고 콧대가 높고 주근깨가 있구나. 이게 표현형이야.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 표현형이 있으면 그 다음 영어 알파벳으로 쓰는 걸 뭐라고 해야 되냐면 유전자형. 유전자형은 영어 알파벳. 기호로 나타내는 게 유전자형이야. 그런데 이때 이 유전자형의 알파벳 한 쌍이 같으면 뭐다? 순종. 그래서 둥글다. 뭐다? 라운드. 주름지다. 대립형질이다. 스몰 r, 스몰 r. 요게 순종이야. 유전자 한 쌍이 같은 거. 그래서 영어 알파벳 기호로 나타내는 유전자형의 한 쌍의 모양이 같으면 뭐예요? 순종. 순종. 얘도 뭐다? 순종. 그래서 순종의 대립형질끼리 교배를 시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야. 자, 둥근안두. 둥근안두는 라지 R, 라지 R 가지고 있어. 그 다음 여기에 주름진안두. 주름진안두는 스몰 r, 스몰 r 가지고 있어. 요렇게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결합을 해? 그럼 여기에서 하나를 주는 거야. 하나. 생식세포. 하나 줘요. 라지 R. 여기에서 생식세포 하나 줘요. 스몰 r. 하나씩밖에 안 줘. 이 하나씩 염색 분자가 분리되니까 요렇게 줘. 그럼 요렇게 주면 만나요. 만나는 게 뭐야? 1세대. 부모 세대에서 얘가 부모 세대야. 부모 세대에 만나면 1세대야. 1세대가 잡종 1세대야. 왜? 부모가 뭘 줬어요? 대문자하고 소문자 주니까 얘는 만나면 뭐가 있어? 대문자 한 놈하고 소문자 한 놈이 이렇게 만나. 대소가 만나서 R이니까 뭐야? 잡종이야. 그래서 잡종 1대라고. 얘를 뭐라고 한다? 잡종 1대라고. 잡종 1대. 잡종 1대에서 이제 만났는데 뭐가 나타나더라? 둥근안두가 나타나. 자, 표현형이 뭐더라? 둥근안두. 표현형. 표현형이 둥근형이고 그 다음 뭐예요?
유전자형이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만나서. 그래서 유전자형이 쿵짝. 그럼 얘는 뭐야? 잡종이야. 잡종이야. 그러면서 멘델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십시오. 순종의 대립형질을 교배시켰을 때 1세대에서 둥근 한두만 나타났어. 자, 순종의 대립형질을 교배시켰을 때 1세대에서 F1에서 뭐 하는 거? 나타나는 형질. 나타나는 형질을 이 사람은 뭐라고 했다? 우성이라고 했어. 우성이라 하고 이 나타나는 형질 우성을 뭐로 나타냈다? 대문자로 나타냈어. 그래서 대문자로 나타내니까 대문자 R이고 우성은 누구다? 둥근 모양. 둥근 모양이 우성이더라. 그 말인 거야. 그러면 내가 교배를 시켰을 때 F1에서 안 나타나. 주름진 한두가 있었는데 F1에서 안 나타나. 그럼 나타나지 않는 형질. 1세대에서 나타나지 않는 형질을 뭐라고 합니까? 얘를 갖다가 열성이라고 해요. 열성이라고. 이 열성은 뭐로 나타낸다? 소문자 아니야. 무슨 모양이? 주름진 모양. 자, 이렇게 교배했을 때 순종의 대립형질에서 잡종 일대에서 나타나는 우성과 나타나지 않는 뭐가 있어요? 열성이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이 사람은 뭐라고 했다? 우열의 원리라고 했어요. 우열의 원리. 우열의 원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서 뭘 하는가 하면 자가수분은 한글로 안에서 시키는데 시험 문제에서 자가수분은 유전자형이 똑같은 걸 교배시켜요. 자, 겉으로 봤을 때는 뭐다? 둥근 안두야. 겉으로 봤을 때는 둥근 안두인데 뭐? 자가수분이니까 잡종. 유전자형이 똑같은 아이를 교배시켜요. 똑같은 잡종을 교배시켜라. 이게 뭐다? 자가수분이야. 얘가 바로 뭐다? 자가수분이다. 그럼 여기 봐요. 얘는 이렇게 돼 있어. 여기에서 준 둥근 안두 유전자. 여기에서 준 주름진 안두 유전자. 이렇게 있고 얘도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준 둥근 안두 유전자. 여기에서 준 주름진 안두 유전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있는 아이들이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해서 어디로 간다? 잡종 2대로 가요. 잡종 2대로 가요. 잡종 2대로 갔는데 무엇으로 그려주는가 하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마른 목골로 그려줄게요. 우리 책에 마른 목골로 나와 있으니까 마른 목골로 이렇게 그립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갑니까? 얘가요. 생식세포가 서로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각각 분리되어 들어가요. 어떻게? 요렇게 해서 라지 R, 요렇게 해서 스몰 R 각각 분리되어 들어가. 그럼 얘가 어떻게 들어가요? 흰색. 얘도 라지 R, 스몰 R. 자, 얘들 잡종의 생식세포가 각각 분리되어 들어갑니다. 생식세포가 각각 분리되어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무슨 법칙이다? 분리의 법칙. 잡종 1대의 생식세포가 잡종 2대로 각각 분리되어 들어가요. 누가요? 생식세포가 각각 분리되어 들어갑니다. 분리되어 뭐 되는 거예요? 유전되는 거예요. 각각 분리되어 들어가는 게 분리의 법칙이야. 그래서 요렇게 만나. 그럼 대문자 R, 요렇게 만나 대문자 소문자. 요렇게 만나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만나 소문자 소문자. 그래서 잡종 2대에서 무엇을 쓴다? 표현형.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이야.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 봤더니 둥근 안두, 주름진 안두. 그래서 표현형을 봤더니 둥근 안두인데 주름진 안두가 몇 대 몇으로 나오더라? 3대 1로 나와. 그 다음 무엇을 본다? 유전자형을 봤어. 유전자형을 봤더니 어떻다? 순종의 둥근 안두. 라지알. 순종의 둥근 안두. 그 다음 잡종의 둥근 안두가 있어. 쿵짝. 잡종의 둥근 안두가 있어. 그리고 순종의 누가 있어요? 주름진 안두가 있어. 스몰알. 자, 그럼 유전자형은 어떻게 나옵니까? 대문자 RR 하나, 대소 2개, 소소 하나. 그래서 유전자형은 1대 2대 1로 나와.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요 유전자형 중에서 누구? 순종 대 잡종은 어떻게 됩니까? 잘 봐요. 한 쌍이 같으면 순종이야. 그럼 순종 몇 개 있어? 2개.
잡종 몇 개 있어? 2개. 그래서 순종과 잡종은 몇 대 몇이다? 1대 1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한 쌍의 유전 인자에 의한 유전이야. 그래서 우열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 그런데 독일의 과학자 호렌스가 우연히 무엇을 합니까? 분꽃을 가지고 실험을 해. 자, 나팔꽃의 일종이에요. 나팔꽃의 일종인 분꽃이 있는데 여기에서 붉은색 꽃잎에 뭐다? 분꽃이야. 분꽃. 나팔꽃. 붉은색 꽃잎에 분꽃하고 누구를 교배한다? 흰색 꽃잎. 흰색 꽃잎에 무엇을 교배해요? 분꽃을 교배해요. 자, 얘가 부모 세대야. 부모 세대. 자, 부모 세대를 내가 이렇게 교배해. 그럼 붉은색 꽃잎이고 흰색 꽃잎입니다. 얘가 표현형이야. 표현형. 그리고 붉은색이니까 레드에서 라지알로 나타내. 흰색이니까 화이트에서 라지W로 나타내요. 그래서 교배를 했어. 그럼 얘는 붉은색 유전자 하나 주고 얘는 흰색 유전자를 하나 줘. 그럼 잡종 1대에서 붉은색이나 흰색이 나와야 돼. 붉은색이나 흰색이 나와야 멘델의 유전 원리에 맞는데 무슨 색이 나오더라? 분홍색 꽃잎에 뭐가 나오더라? 분꽃이. 붉은색 아니면 흰색이 나와야 되는데 둥글다, 주름지다, 둥근 안두. 노란색이다, 초록색이다, 노란색 안두.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붉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분홍색이 나와. 그럼 얘는 우열의 원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뭐 합니까? 우열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열의 법칙에서 우열의 원리로 바뀌어요. 분홍색 꽃잎이 나와서. 그래서 얘는 R하고 W가 뭐예요? 대등이에요. 대등, 즉 우열의 관계가 불명함. 붉은색 꽃잎과 흰색 꽃잎에 무엇이 우열 관계가? 우열 관계가 뭐해서? 불명하게 해서 누가 나왔어요? 중간 유전의 색깔이 나왔습니다. 중간 유전의 색깔이 나왔어. 그래서 뭐 시켜봐요? 자가수. 똑같은 아이로 교배를 시켜요. 그럼 뭐 한다? 분홍색 꽃잎에 분꽃을 교배시킵니다. 그럼 유전자 R, W 이렇게 있는 아이를 가지고 와. 가지고 와서 교배시켰더니 마른 목골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마른 목골로 들어갔는데 여기 분홍색 꽃잎에 있는 거 대문자 R, 대문자 W 각각 분리되어 들어가요. 그럼 여기 분홍색 꽃잎에 있는 아이 대문자 R, 대문자 W 생식세포가 각각 분리되어 들어갑니다.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분리의 법칙이 성립해. 분리의 법칙이 성립하고 요렇게 만나요. 요렇게 만나니까 붉은색 분꽃.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요. 그럼 뭐예요? 분홍색 분꽃. 이렇게 만나서 분홍색. 요렇게 만납니다. 뭐가 만들어져요? 분홍색 꽃잎. 분홍색 꽃잎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이렇게 만나요. 그러니까 무슨 색이 나오더라? 흰색. 자, 그러면 생식세포가 각각 분리되어 들어갑니다. 무슨 법칙은 성립한다? 분리의 법칙은 성립해요. 그리고 얘는요. 표현형과 유전자형이 똑같아요. 붉은색, 분홍색, 흰색이 1대 2대 1. 그리고 유전자형도 1대 2대 1. 그 다음에 순종이 1대 1. 잡종도 1대 1. 순종과 잡종 1대 1. 아하. 중간 유전은 잡종 1대에서 우열의 원리가 성립 안 할 뿐 잡종 2대에서 생식세포가 각각 분리되어 들어가고 잡종 2대에서 중간 유전은 표현형이 1대 2대 1, 유전자형도 1대 2대 1로 표현형과 유전자형이 똑같으면서 유전자형에서 순종과 잡종은 1대 1로 나옵니다. 이게 중간 유전이에요. 그래서 중간 유전은 뭐한다? 우열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아요. 왜? 빨간색하고 흰색의 우열의 관계가 불명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요렇게 한 쌍의 유전 인자에서 연결해서 중간 유전까지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요렇게 나와주는데 이제 시험 문제 요렇게 나와요. 자, 내가 잡종 1대를 자가수분 시켜. 유전자형이 똑같은 아이를 자가수분 시켜서 잡종 2대에 800개의 완두를 얻었다. 800개의 완두를 얻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물어요. 잡종 2대에서 800개의 완두를 얻었을 때 첫 번째, 둥근 완두는 몇 개? 둥근 완두는 몇 개 얻고 그 다음 주름진 완두는 몇 개 얻니?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럼 이제 둥근 완두 봐요. 둥근 완두 보세요. 하나, 둘, 셋.
전체 4개 중에서 3개가 둥근한도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해주세요. 4분의 3 곱하기 800. 그래서 몇 개 얻었다? 600개 얻었습니다. 자, 그럼 주름진한도는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전체 4개 중에 하나. 그럼 4분의 1 곱하기 800이니까 몇 개 얻었다? 200개 얻었습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됐죠? 자,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한 쌍의 유전 인자에 의한 멘델의 유전 법칙하고 멘델의 유전 법칙에서 우열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 중간 유전하고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 교재에서 31쪽에 있는 아이를 한번 풀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어 알파벳 기호로 나타내는 유전자형에서 한 쌍이 같으면 순종이야. 한 쌍이 다르면 잡종이야. 그럼 영어 알파벳이 아무리 많이 섞여 있어도 보세요. 예를 들어서 AA, BB, CC, DD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EE 이렇게 돼 있어도 한 쌍이 다 똑같아. 그럼 얘는 순종이야. 순종. 그런데 여기에서 AA, BB, CC, DD, EE. 그럼 얘 때문에 얘는 뭐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도 잡종이 되는 거예요. 잡종. 알겠죠? 그래서 하나라도 다른 아이가 있으면 뭐가 된다? 잡종이 돼요. 무조건 한 쌍의 유전인자가 같으면 뭐다? 순종입니다. 대문자 그리고 뭐야? 이거 R로 나타냅니다. 지워져서 적어드렸습니다. 선생님. 예. 화장실. 갔다 와요. 얼마든지. 혹시 또 화장실 급한 친구 있으면 다녀오세요. 수아 벌써 다 풀었어? 오, 쩍 빨리 풀었네. 생물을 엄청 잘하네. 어쩔 수 없어요. 물화생으로 7주 만에 끝내야 되니까 내용이 많은데 빨리빨리 나가야 돼서 여러분이 반드시 문제 한번 풀면서 채점해주고 확인 안 해주면 힘듭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문제 풀면서 확인해주는 작업 꼭 부탁드릴게요. 그 작업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지만 버리지 말고 올해 뭐합니까? 내신할 때 안 풀었던 부분, 안 들어갔던 부분은 내신 때 시험 범위 들어가는 거 풀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31쪽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써달래요.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낼 때 유전자 구성이 같은 거. 한 가지 형질. 둥근한두, 주름진한두를 나타낼 때 유전자형이 같은 것을 뭐라고 한다? 순종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순종. 그 다음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데 유전자형이 다른 거. 쿵짜. 대문자, 소문자로 유전자형이 다른 걸 뭐라고 한다? 잡종. 그럼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뭐가 돼요? 잡종. 유전자형이 다른 아이는 잡종입니다. 그 다음 수술의 꽃가루가 같은 그루에서 교배하는 게 뭐다? 자가교배. 그럼 사람으로 치면 오빠하고 여동생, 누나하고 남동생이 결혼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지만. 그 다음 수술의 꽃가루가 다른 그루에 결합하는 게 타가수분입니다. 뭐예요? 꽃가루가 붙습니다. 해서 수분이야. 동물이 짝짓기 하면 자가교배, 타가교배가 돼요. 자, 그 다음 2번 순종은 한 쌍이 무조건 같으면 돼. 한 쌍의 유전자형이 같으면 순종이야. 그럼 첫 번째 대문자 AA 순종입니다. 니은 대소니까 잡종이야. 자, 두 쌍인데 대문자 A 2개, 소문자 B 2개는 순종이에요. 같으니까 한 쌍이. 그 다음 미을 완벽한 잡종이죠. 쿵짝쿵짝. 그 다음 미을
소문자 2개, 대문자 2개도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기임이에요. 그 다음 완두를 실험 재료로 선택한 이유는 기르기가 쉬워요. 재배가 용이하고 한 세대가 짧고 자손의 수가 많고 대립형질이 뚜렷하면서 임의교배, 자유로운 교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답은요. 니은, 디귿이 답이겠죠. 그 다음 4번 완두씨 모양의 우성형질은 누구예요? 잡종 일대에서 나타나는 둥근 완두가 우성이죠. 그래서 답은 둥근 모양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잡종 일대의 유전자형은요. 둥근 완두인데 쿵짝이야. 그래서 대소 적어주면 돼요. 라지 R, 스몰 r. 그리고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는요. 대문자 R과 소문자 R이죠. 자가교배했을 때도 대문자 R, 소문자 R. 그래서 생식세포는 대문자 R 대 소문자 R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노란색 완두와 초록색 완두 대립형질이에요. 노란색 완두와 초록색 완두를 교배했을 때 잡종 1대에서 노란색 완두가 나와요. 그럼 잡종 1대 유전자형 적어주세요. 기억 대문자 Y, 소문자 Y. 그리고 잡종 1대의 생식세포가 각각 분리돼요. 대소, 대소 분리되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니은 대문자 Y 적어주시고요. 디귿 대문자 Y, 소문자 Y 적어주시고요. 미을 소문자 YY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은 대문자, 소문자, 니은은 대문자, 디귿 대문자, 소문자, 리을 소문자 YY. 자, 그럼 이제 니은 대문자 YY니까 노란색 완두. 그 다음 디귿 대문자가 있으니까 노란색 완두. 그 다음 리을 소문자 2개니까 초록색 완두. 그 다음 3번 잡종 2대에서 노란색 완두 대 초록색 완두는요. 대문자 Y가 하나라도 있으면 노란색이야. 그럼 D, YY라고 되어 있는 I 3개 대 초록색 완두는 스몰 YY 하나. 그래서 3대 1. 그 다음 잡종 2대에서 400개를 얻었어요. 노란색 완두는 400 곱하기 4분의 3. 그래서 300개를 얻습니다.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한 쌍의 유전 인자에 의한 멘델의 유전 법칙하고 멘델의 우열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 뭘 봤다? 중간 유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한 쌍의 대립 인자에 의해서 나오는 거 요렇게 봤어요. 그 다음 하나 더 설명합니다. 내가 노란색 완두를 가지고 왔어. 자, 겉으로 봤을 때 노란색 완두야. 노란색 완두야. 겉으로 봤을 때 둘 다 노란색 완두야. 노란색 완두야. 그런데 얘가 순종인지 잡종인지 궁금해. 순종인지 잡종인지 궁금해. 그러면 항상 누구를 교배한다? 열성의 순종을 교배하면 돼요. 항상 누구를 교배시킨다? 열성의 무엇을 교배시켜라? 순종. 그럼 여기에다 뭘 교배시키면 돼요? 초록색 완두를 교배시켜요. 여기에다 뭐? 초록색 완두를 교배시켜요. 초록색 완두를 교배시켰는데 이 노란색 완두가 순종인지 잡종인지 내가 몰라? 모르는데 열성의 순종을 교배시켰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뭐만 나온다? 노란색 완두만 나와요. 노란색 완두만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요 순종이에요. 얘는 뭐다? 순종의 노란색 완두였어. 그래야지만 노란색 완두만 나와. 그럼 얘가 계속 노란색 완두만 나와요. 그런데 얘가 순종인지 잡종인지 모르는데 내가 열성의 순종을 교배했어. 교배했더니 1세대에 뭐가 나오더라? 노란색 완두하고 누가? 초록색 완두가 몇 대면? 1대 1로 나왔어. 자, 이 노란색 완두가 순종인지 잡종인지 모르는데 노란색 완두에다가 열성의 순종을 교배했을 때 노란색 완두만 나오면 얘는 순종이고 노란색 완두가 순종인지 잡종인지 모르는데 열성의 초록색 완두를 교배시켰는데 노란색 완두 대 초록색 완두가 나왔네? 그럼 얘가 스몰 YY야. 그럼 여기에서 스몰 YY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Y가 하나 포함되어 있는 뭐다? 잡종이었다. 그런데 얘는 노란색 완두만 나왔어. 그럼 얘가 YY야. 그럼 얘는 뭐였다? 순종이었다. 그래서 누가 부모 세대에 있는 노란색 완두가 순종인지 잡종인지 구분하려면 열성의 순종을 교배해서 알아보면 됩니다. 됐죠? 됐어요? 문제 풀어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쌍의 유전인자 설명 들어갈게요. 두 쌍. 자, 두 쌍.
쌍의 유전인자에 의한 유전자예요. 유전. 그럼 이때 멘델이 말한 유전인자는 오늘날 뭐가 된다? 유전자가 돼요. DNA의 특정 부위,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특정 부위 유전자가 됩니다. 두 쌍. 자, 그럼 부모는 항상 순종의 대립 형질을 교배시켜요. 순종의 대립 형질을 교배시켜요. 그런데 두 쌍이야. 두 쌍은 바로 이거야. 모양과 색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모양과 색깔이야. 이제 고등학교 가면 꽃잎의 색깔로 나올 수도 있고 꼬투리의 모양도 나올 수 있고 꼬투리의 색깔도 나올 수 있는데 중학교 때는 완두콩의 모양과 완두콩의 색깔을 가지고 나와줍니다. 그럼 부모 세대 얘는 뭔가 하면 둥글고 노란색 둥글고 노란색 그 다음에 누구입니까? 주름지고 초록색 완두. 자, 요렇게 교배를 시켜요. 그러면 둥글고 노란색 완두와 주름지고 초록색 완두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게 뭐야? 표현형. 겉으로 드러나는 게 표현형이야. 그럼 이제 둥글고 노란색 완두는 둥글다. 라지 R, 라지 R. 노란색이다. 라지 Y, 라지 Y. 이렇게 써요. 라지 RR, 라지 YY. 한 쌍의 유전인자가 같아. 그럼 얘는 뭐다? 순종. 그리고 이렇게 영어 알파벳 유전자 기호로 나타내는 게 뭐예요? 유전자형. 유전자형입니다. 그럼 얘는 주름지고 초록색 완두니까 스몰 RR, 스몰 YY. 그럼 한 쌍이 같으니까 얘도 뭐다? 순종. 자, 두 쌍이야.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 그래서 몇 쌍이다? 두 쌍. 모양과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교배를 시킵니다. 교배를 시키면 어떻습니까? 여기다 그림 그릴게요. 둥글고 노란색 완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유전자가 어떻습니까? 하고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서 얘는 둥근 거 이렇게 가지고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색깔을 결정하는 아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얘는 노란색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얘야. 얘 둥글고 노란색. 자, 그럼 이제 주름지고 초록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얘하고 똑같이 이렇게 커요. 상동염색질. 그럼 얘가 뭐야? 주름진다. 그 다음 얘하고 얘가 똑같아요. 상동염색질. 그래서 얘는 초록색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요거 둥글고 노란색. 이게 뭐다? 주름지고 초록색. 요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요렇게 되어 있는데 모양을 결정하는 대립형질과 색깔을 결정하는 대립형질이 서로 영향을 안 준다는 거야. 서로 영향을 안 주면서 어떻게 한다? 얘는 이렇게 줘요. 나 둥근 모양 하나, 나 노란색 하나 이렇게 줘. 그럼 얘는 어떻게 줘? 나 주름진 모양 하나, 그 다음 나 초록색 하나 이렇게 준다는 거야. 각각. 그래서 얘가 주는 생식세포 수학의 분배 법칙에 의해서 얘는 생식세포를 뭘 줍니까? 하고 보면 대문자 R과 대문자 Y가 줘. 노란색과 둥근 모양과 노란색. 얘는 둥근 모양과 노란색 이렇게 줘요. 그 다음 얘는 어떻게 준다? 생식세포로 주름진 거하고 초록색하고 줘. 주름진 거하고 초록색. 주름진 거와 초록색. 이렇게 생식세포를 줘. 그럼 이제 이 생식세포가 만나. 그럼 이렇게 4개가 만나. 이렇게 4개가 만나요? 만나는 게 잡종 1대야. 잡종 1대에서 만났는데 대문자가 있고 대문자가 있네요. 그럼 항상 대문자가 나타나. 멘델의 법칙에서는 둥글고 노란색이 가지고 있으니까 잡종 1대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둥글고 노란색 완두가 나타나. 그래서 어떻게 된다? 쿵짝. 항상 쓸 때 대소 써주면 돼요. 그래서 둥글고 노란색 완두인데 어떻다? 말 그대로 쿵짝. 잡종이야, 잡종.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요렇게 해서 줬어요. 줬더니 잡종 1대, 1세대에서 잡종 1대에서 나타나는 형식. 나타나는 형식이 뭐다? 우성. 나타나는 형식이 뭐예요? 우성이에요. 그럼 누가 나타났다? 모양을 결정하는 누구? 둥글다는 모양을 결정하는 우성, 대문자 R과 그 다음 색깔을 결정하는 노란색, 대문자 Y. 얘가 나타났어. 우성으로. 그 다음 나타나지 않는 거. F1에서 나타나지 않는 형식.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요.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해? 열성이라고 해. 열성. 그래서
여기서 열성을 받은 이유가 주름지다. 스몰 r. 그 다음에 초록색이다. 스몰 y. 아, 대문자로 나타내는 게 우성이라서 나타나는 형질이고 소문자로 나타내는 게 열성이라서 나타나지 않는 형질입니다. 그럼 잡종 1대에 우성이 나타났어요. 그럼 얘는 뭐의 원리가 성립됐다? 우열의 원리가 성립했습니다. 그 다음 뭐 시킨다? 자가교배. 자가수. 똑같은 아이를 시켜. 그럼 겉으로 봤을 때 똑같이 둥글고 노란색 왔더라. 둥글고 노란색 왔는데 유전자형이 똑같아요. 유전자형인 거다. 쿵짝쿵짝. 그럼 이제 여기서 보세요. 유전자형 이렇게 됐어. 큰 거 줬고 뭐 줬어요? 작은 거 줬어. 큰 거, 작은 거, 색깔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얘는 모양을 결정해. 둥근 유전자. 얘는 주름진 유전자. 얘는 노란색 유전자. 얘는 초록색 유전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 생식세포가 서로 영향을 안 줘. 그럼 뭐예요? 얘하고 만나도 되고 얘하고 만나도 되고 얘하고 만나고 얘하고 만나고. 그래서 생식세포는 수학의 분배법칙이야. 이렇게 만나도 되고요. 뭐 이렇게 만나도 돼요. 자, 그러면 대문자 R, 대문자 Y니까 둥글고 노란색.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면 둥글고 초록색.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요. 주름지고 노란색, 주름지고 초록색. 이렇게 해서 생식세포가 몇 개 만들어집니까? 4개. 자,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 이렇게 가요. 둥글고 노란색. 그 다음 여기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 둥글고 초록색. 그 다음 여기서 주름지고 노란색, 주름지고 초록색. 이렇게 뭐가 만들어져요? 생식세포가 4개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생식세포 4종류. 몇 대면? 1대1의 4종류가 만들어져. 그럼 얘도 생식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똑같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 다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요. 그럼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도 둥글고 노란색인 거, 둥글고 초록색인 거, 주름지고 노란색인 거, 주름지고 초록색인 거. 몇 가지가 만들어집니까? 생식세포 4가지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각각 영향을 주고받지 않고 수학의 분배법칙처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잡종 1대에서 시험 문제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잡종 1대를 자가수분 시킬 때 만들어지는 무엇을 꼭 알아라? 생식세포. 자, 잡종 1대에서 만드는 생식세포의 종류는요? 생식세포의 종류는 몇 가지다? 4가지. 4가지예요. 어떤 아이가 만들어집니까? 둥글고 노란색을 가지는 생식세포. 둥글고 노란색. 그리고 둥글고 초록색을 가지는 생식세포. 그 다음 주름지고 노란색을 가지는 생식세포. 그 다음 주름지고 초록색을 가지는 생식세포가 1대1로 몇 가지가 만들어져요? 4가지가 만들어져. 그래서 잡종 2대로 갑니다. 잡종 2대로 가는데 마른 목골로 그릴 공간이 안 돼서 그냥 16개 네모칸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네모칸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아까 나왔던 거. 수학의 분배법칙 가요. 둥글고 노란색, 둥글고 초록색. 그 다음 주름지고 노란색, 주름지고 초록색. 요렇게 4개가 만들어져. 그럼 여기서 만들어져요. 생식세포. 어떻게 해요? 둥글고 노란색. 그 다음 둥글고 초록색, 주름지고 노란색, 주름지고 초록색.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생식세포가 모양과 색깔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각각 분리되어 들어갑니다.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분리의 법칙이 성립한다. 분리의 법칙. 생식세포가 각각 분리되어 들어가요. 그 다음 이제 보세요. 이렇게 만나요. 쿵쿵, 쿵쿵이야. 대문자. 얘는 쿵쿵, 쿵짝이야. 얘는 쿵짝, 쿵쿵이야. 얘는 쿵짝, 쿵짝이야. 그 다음 요거는 쿵쿵, 쿵짝이야. 얘는 쿵쿵, 짝짝이야. 얘는 쿵짝, 쿵짝이야. 그럼 얘는 쿵짝, 짝짝이야. 그 다음 얘는요, 쿵짝, 쿵쿵이에요. 그 다음 얘는 쿵짝, 뭐예요? 쿵짝. 그 다음 얘는 짝짝, 쿵쿵. 얘는 짝짝, 쿵짝. 그 다음 요거는 쿵짝, 쿵짝. 그 다음 얘는 쿵짝, 짝짝. 그 다음 얘는 짝짝, 쿵짝. 그 다음 얘는 짝짝, 짝짝.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만들어져. 그럼 이제 분리의 법칙에 의해서 생식세포가 각각 분리되어 4개씩 들어가서 16개가 만들어졌어.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뭘 본다? 표현량.
겉으로 드러나는 걸 봐. 그럼 표현형은 뭔가 하면 대문자 R과 대문자 Y가 하나만 있어도 둥글고 노란색 관두가 나와. 뭐 대문자 R에 소문자가 2개 있으면 둥글고 초록색 관두가 나와. 그 다음 소문자 2개에 대문자 Y가 하나만 있어도 주름지고 노란색 관두가 나와. 그 다음 소문자가 4개 있어야 주름지고 초록색 관두가 나와. 그럼 이제 가요. 둥글고 노란색 관두. 대문자가 하나씩만 있으면 돼. 그럼 대문자가 라지 R, 라지 Y가 하나씩만 들어있는 I, 한 개씩만 들어있는 I를 동그라미를 쳐요. 그럼 이렇게 나와. 총 몇 개 나온다? 9개. 아, 둥글고 노란색인 안두가 9개 나와. 그 다음 둥글고 초록색인 안두. 둥글고 초록색인 안두는 대문자 R 하나에 소문자가 2개 있어야 돼. 그럼 얘는 어떻게 있어야 된다? 대문자 R 하나에 소문자가 2개 있는 I. 그럼 이제 찾으러 가요. 대문자 R에 소문자 2개 있는 I. 대문자 R에 소문자 2개 있는 I. 대문자 R에 소문자 2개 있는 I. 둥글고 초록색이 몇 개 나온다? 3개. 자, 그 다음 주름지고 노란색은 이렇게 나와야 돼. 소문자 R 2개에 대문자 Y가 하나 있으면 돼. 그럼 소문자 R 2개 있는 I를 찾습니다. 소문자 R 2개, 소문자 R 2개, 소문자 R 2개, 대문자 Y 있는 I 몇 개 나온다? 3개. 그 다음 소문자만 있는 I 몇 개 나와요? 1개. 그래서 표현형이 둥글고 노란색 안두, 둥글고 초록색 안두, 주름지고 노란색 안두, 주름지고 초록색 안두가 9대 3대 3대 1로 나오는 이 표현형이 바로 무슨 법칙이다? 독립의 법칙이에요. 이 표현형이 바로 무슨 법칙이다? 독립의 법칙. 왜 독립의 법칙이에요? 두쌍, 즉 모양을 결정하는 거하고 색을 결정하는 게 영향을 안 주고 수학의 분배 법칙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유전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독립의 법칙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독립의 법칙에서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요. 둥근 안두는 몇 개니? 그럼 색깔은 안 따져. 둥근 안두는 12개, 주름진 안두 4개, 3대 1. 그 다음에 색깔만 따져. 노란색 안두 12개, 초록색 안두 4개. 그러면 둥근 안두 3대 1, 초록색 안두 3대 1, 노란색하고 초록색 3대 1. 요렇게 나옵니다 하는 게 독립의 법칙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와요. 잡종 2대에서 1600개의 완두를 뭐 했다? 얻었다. 1600개의 완두를 얻었을 때 첫 번째 둥글고 노란색 완두는 몇 개입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둥글고 초록색 완두는 몇 개입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주름지고 노란색 완두는 몇 개입니까? 그 다음 주름지고 초록색 완두는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몇 개씩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만 하면 돼. 이거 전체 16분의 전체 16분의 둥글고 노란색 안두 몇 개 나온다? 9개.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1600 곱하기 16분의 9입니다. 그래서 몇 개 얻는다? 900개. 900개 얻습니다. 자, 그리고 둥글고 초록색의 안두는요. 전체 16분의 3개야. 그럼 초록색 안두는 몇 개입니까? 하고 보면 16분의 3 곱하기 1600. 그래서 몇 개 얻는다? 300개. 300개 얻습니다. 자, 주름지고 노란색 안두는 몇 개 얻습니까? 그럼 얘도 16분의 3이야. 그럼 주름지고 노란색 안두 16분의 3 곱하기 1600개니까 몇 개 얻는다? 300개 얻습니다. 그럼 주름지고 초록색 안두는 몇 개입니까? 전체 16개 중에서 1개니까 얘는 어떻게 계산해 주면 돼요? 16분의 1 곱하기 1600개. 그래서 몇 개 얻는다? 100개 얻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됐죠? 따져주시면서 계산해 주시면 되니까 귀찮아도 요거 한 판 써보세요. 알겠죠? 요렇게 하면 멘델의 유전까지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는요. 숙제로 좀 풀어오시기를 부탁드릴게요.